네, 안녕하십니까. 네, 25번째 NBA 오네요 팟캐스트. 저희가 한 주 만에 다시 모였습니다. 저희가 시즌 1을 끝내고 방송 안 한다고 감사하다고 박수까지 쳤는데 바로 다시 모였습니다. 진짜 없어 보이네. 네, 진짜 없어 보입니다. 언제 네. 쉬어요? 언제 쉴 거예요? 다시 이거하고 겨울잠을 자는 다음 걸로. 주에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이 조금 변동이 있어서 저희가 긴급을 하다 보니까 녹음실도 골방이에요. 네, 어쨌든 저희가 녹음하시는 분들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호수이님. 안녕하세요, 호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유이님. 안녕하세요, 자연입니다. 아, 자유이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오늘은 학도님이 휴가인 줄 알고 나갔는데 저희가 방송할지 몰랐던 거죠. 그래갖고 학도님이 잠깐 자리 비우시고. 일부러 버린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잠깐 자리 비우시고 저희가 빈틈만 생기면 들어오는 고정을 노리는 우리 가야이님. 게릴라 방송에 어울리는 게릴라 게스트 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 모일 수 없었습니다. 네, 또 지난주 방송 듣고 막 너무 막 짠하고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일주일 만에. 어쨌든 근데 뭐 덕분에 저도 사실은 한 번 정도 나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다시 오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정말 네. 욕심이 있으신가요? 좋죠. 제가 이거 이빨 이렇게 터는 거 좋아하는데 어디 덜 데가 없더라고요. 네, 여기는 대나무 숲 같습니다. 르브론이 우승 못했으면 이제 안 나오죠. 그 문제가 이제 다 이제 축복도 뭐 축제도 하고 르브론이 이제 우승을 다- 해서 신나신 거예요. 그렇죠. 오늘 녹음하실 때 최근에 나온 나이키 신제품이죠. Always Believe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렇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뭐 집에 클리브랜드 챔피언 컵도 사고 제가 아주 그거 네 편집해 주세요. 좋습니다 아주. 네. 저희가 모인 이유는 들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뭐 오늘 모인 이유는 많은 그렇죠. 대형 스타들이 이적을 했습니다.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메인 굵직한 거 한 방, 중박 한 방, 그다음에 나머지 잔박들이 있는데 어쨌든 굵직한 한 방이 너무 세서 이거를 한번 짚고는 넘어가줘야겠다. 골방에서 모여서라도 하자라고 저희가 긴급하게 모여봤습니다. 자, 듀란트가 이번 서부 파이널에서 자신에게 패배를 줬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팀으로 이적을 하였습니다. 네. 정말 쇼킹했습니다. 네. 클리브랜드 캐블리어스 우승 다음으로 쇼킹했습니다. 아닌가요? 르브론 디시전 다음으로 쇼킹했죠 이제. 자, 오늘 많은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적 어떻게 얼마에 했죠? 네, 2년 54.3밀리언. 그러니까 5,400만 불 정도를 받고 그쵸. 네, 가기로 결정을 했죠. 사실 돈으로 따지면 뭐 콘니보다도 적은 돈이거든요. 사실은 존심도 없어요. 정현 재벌 콘리. 네, 네. 콘니보다 적은 돈이거든요. 중소기업이에요 이 중소기업. 정도면 1년에 2,700만 불 그렇죠. 뭐 얼마 안 하네요. 네. 정도. 요즘에 2,700만 돈이 아니죠. 그렇죠. 네. 네. 자, 듀란트 이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자유님. 저는 이제 골스를 응원하니까 커리의 득점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벌써 판타지 생각나는 판타지를 얹어주신 얘기 같은데. 내년 판타지의 커리는 1순위는 아니다. 듀란트도 했으니까 아니죠. 듀란트도 듀란트도 1순위는 아니다. 있으니까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지구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 있다는 게 야 정말 소수 의견을 제일 먼저 얘기하시네요. 커리의 득점이 떨어질 걸 걱정하는 야 우리 참 다양한 방송입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이 개인주의니까요. 자기를 그렇죠. 생각하는 거죠. 난 뭔 얘기 하나 있어. 듀란트도 개인주의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렇죠. 네. 다음 어떠세요? 호수이님, 듀란트 이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듀란트 뭐 FA잖아요. 물론 이제 말 그대로 FA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고 싶은 데는 아무나 가도 되는 거고. 뭐 이거는 철저히 그 선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고. 그렇죠. 골든스테이트 입장에서도 당연히 최고의 선수를 데리고 있으면 당연히 데려다니는 게 맞죠. 그게 그렇죠. 물론 구단 입장에서나 선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합리적인 합당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보장이 되긴 하지만 저희는 팬이잖아요, 그죠? 그죠? 네, 팬 입장에서 봤을 때는 what the fuck이죠. 그렇죠. 그렇죠. what the fuck이야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골스팬 입장에서는 골스팬 입장에서도 뭐 당연히 뭐 웰컴할 수 있겠지만 뭐 예전에 르브론이랑 마이애미 이렇게 막 했을 때도 웰컴한 것처럼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에서 웰컴할 수 있겠지만 리그 전체의 어떤 구도로 봤을 때는 팬 입장에서 팀들 간의 서로의 어떤 경쟁심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what the fuck이죠. 충분히 지금 오클라호마 시티 지금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한 경기만 더 그 승리를 했다면은 결승전에 진출할 수 있는 팀이었잖아요. 그만큼 그렇죠. 이제 서부에서는 골든스테이트의 정말 버금가는 그런 실력을 그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줬던 팀인데 그 팀이 완전 지금 완전 뭉개지는 동시에 지금 골든스테이트의 그 선수의 그 힘이 더 더해진 거 아닌가. 더해진 상황이잖아요. 뭐 말씀하시는 것처럼 듀란트는 어마어마합니다. 작년 시즌에 28.2득점의 평균 득점, 그리고 50%의 필드골, 그리고 8리바운드 5어시스트, 올 NBA 팀에도 속한 선수입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케빈 듀란트가 탑3 리그 전체의 탑3 플레이어라는 거는 아무도 의심의 여지가 그렇죠. 없다 생각을 하는데 이 선수가 합류하는 팀이 지난 시즌 역대 최고 정규 시즌 기록을 세운 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자, 빡침이 지금 올라와서 골든스테이트 팬으로서는 어떠세요? 그냥 슈퍼스타인 게 반가우세요? 그렇게 반갑지 않죠. 왜냐면은 커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 더 보고 싶은데. 야,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그거에 또 사람이야. 다양한 관점에 뭐 나오네요. 이런 느낌인가요? 73승을 이룬 팀이 네. 마저 마무리를 못 찍었던 종지부를 그들의 힘으로만으로 찍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가요? 당연하죠. 그렇죠. 네, 저번 시즌 이제 못한 게 있잖아요. 파이널 우승이라는. 그러니까는 오히려 여기서 더 전력 보강을 커리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승을 한 모습을 보이면 더 좋을 텐데. 그거 게다가 상대가 케빈 듀란트. 그것도 그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끝에까지 갔었던 그 선수라서 더 뭐랄까 자존심이 좀 상하는. 뭐 네. 이런 거죠. 커리 중심으로 팀을 꾸렸던 이 지금 73승을 만든 이 팀에서 약간의 보강을 통해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게 팬의 입장인데 너무 굵직한. 그렇죠. 모든 팬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일단 많은 저는, 골든스테이트 팬들 제가 사실은 이렇게 ESPN도 보고 봤는데 사실 제 크라우더 정도의 3번 수비할 수 있는 선수만 보강돼도 그렇죠. 사실은 내년에 다시 한번 우승을 노력을 뭐 누가 봐도 시작해요. 의심할 지 없는 뭐 우승권인데 케빈 듀란트라는 선수가 왔다는 거는 사실은 너무 차고 넘쳐서 그동안의 어떤 다른 선수들 스티브 커 감독조차 저 사람의 지도력이 과연 뭐가 있을까 뭐 다음 시즌에 뭐 이런 정도의 골든스테이트 팬들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가야님은 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뭐 르브론 팬이고 클리브랜드 팬으로서는 더 두려운 존재가 또 탄생돼서 뭐 좋지는 않죠 개인적으로. 그런데 듀란트 이적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 저는 그래요. 솔직히 르브론 제임스가 예전에 뭐 디시전초는 물론 잘못된 여러 사람의 공분을 샀던 그런 행위였지만 어쨌든 저는 팬으로서는 그래도 르브론의 앞으로 커리어에서 반지를 원했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는 수긍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 봤을 때는 뭐 빅스타들이 있는 곳으로 간 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욕할 입장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는 저는 다른 것보다 케빈 듀란트에 대한 개인적인 실망이 너무 커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케빈 듀란트의 그릇이 뭐 정말 슈퍼스타 그 이상의 역대급 레벨로 갈 수 있는 선수인데 그 선수가 인터뷰 내용이 정말 실망스러웠고 특히 작년에 자기를 어떻게 보면은 자기 팀을 이겼지만 결국엔 그 내용 자체 보면 거의 비등하고 이길 뻔했던 그런 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팀에 대해서 경쟁심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성공한 사람들이 나를 리크루트하러 특히 그 4명의 탑4 선수들이 나를 찾아왔고 그런 거를 감동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또 그런 선수들이랑 같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하는 그 인터뷰를 보면서 저 선수가 저 정도 레벨의 선수였나 하는 생각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물론 레딕도 좋은 선수지만 레딕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 탑 4명이 모여서 집까지 찾아갔다면 사실 레딕이 그런 선수들의 레벨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케빈 듀란트 정도의 선수가 그거를 막 너무 막 좋아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그거 재밌지 않습니까? 그 스티브 커 감독이랑 이제 입단식 인터뷰에서 커 감독한테 이제 뭐 듀란트 어떻게 활용할 거냐 시스템에 그때 씩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농담이었는데 뭐 아직 생각한 건 없는데 뭐 너 주전은 확실해 이러더라고요. 옆에서 씩 웃으면서. 근데 그 인터뷰 저 사실 다 봤는데 듀란트가 저기 앉아 가뜩이나 어깨도 좋은데 이렇게 딱 그 단추 다 채우고 딱 앉아가지고 막 웃으면서 나 이제 내 앞날 진짜 이제 발톱 이루고 있는데 너무 실망했습니다. 솔직하게. 물론 르브론 제임스도 뭐 마이애미 간 거 그런 거 있지만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시즌하고 네. 비교하는 건 좀 나중에 얘기하시죠. 어차피 얘기를 짚고 나올 것 넘어갈 같아요. 얘기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 선수는 승부욕이 없는 선수예요. 근데 원래는 극단적으로 아니었는데. 표현을 하자면은 왜냐면 이 선수가 그러니까 오클라호마 시티가 이제 3대1로 시리즈를 리드를 하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근데 마지막 3경기에서 케빈 듀란트가 정말 부진을 많이 했거든요. 특히 중요한 고비 때 정말 그 본인의 네임밸류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그런 패배를 가져오는 팀에게 자기가 그거를 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선수는 뭐랄까요? 제가 만약에 저 같은 정말 일반인이 봤을 때도 제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면 너무 빡칠 것 같아요.
네. 그 상황 자체가. 그래서 네. 어떻게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다음 시즌에 이 팀 어떻게든 이겨볼 거한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저는 승부욕이 있는 그런 프로 정신이 있는 선수 입장에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팀으로 이적을 생각한다는 거, 그 생각 자체가 좀 굉장히 불손하다 생각을 하고. 제가 근데 조금 네. 더 하면 뭐 저는 호수님 말씀에 네.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네. 조금 더 말씀드릴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저는 사실 르브론이랑 2012년부터 대결을 쭉 해왔고 파이널에서도 사실 만났고 그렇죠. 르브론한테 첫 반지를 르브론이 처음 땄을 때 그 상대편이 오클라호마 시티였는데 그때 이제 게임에 4대1로 패배하고 나서 그 듀란트 어머니를 붙잡고 막 울고 하는 장면 나오거든요. 너무 이제 흔히 얘기하는 빡치고. 그리고 그 다음 시즌 잘했지만 사실은 본인이 그 피로 골절로 꽤 오랜 시간을 듀란트가 쉬었습니다. 그 동안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있는데 그걸 보시면 이를 득득 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3년 전이고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팬들은 아무도 듀란트를 솔직히 슈퍼스타 밑으로 아무도 그렇게 보지 않는데 혼자서 그 패배감이 너무 오래 지속되지 않았나. 이건 제가 그 친구의 심리를 분석한 게 아니라 아니 다 탑3 혹은 2인자라고 얘기하는데 뭐 2인자 뭐 죄송합니다. 르브론 1인자니까. 근데 근데 사실은 저는 그 패배감이 너무 오래돼서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이 야 너는 최고다라고 얘기해줬는데 도대체 이 사람의 이 심리 상태가 저는 좀 이해를 할 수 없더라고요. 뭐 비판하기보다는 좀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저는 이제 호수이님하고 가연이가 말씀하니까 거의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한 리그를 대표하는 리더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간 거에 대해서 뭐 리더십이든 승부욕이든 프로 성성을 갖춰야 되는 어떤 그런 투쟁심이든 그런 것들 결혼의 모습이 아니냐. 왜 하필이면 골든스테이트가 메인인 것 같은데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가장 약간 뭐 허약한 이적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너무 나약한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사실 옛날로 따지면은 뭐 조던이 듀란트한테 동부에서 몇 번을 진 다음에 조던이 손들고 그럼 나 니네 배드보이스에 들어가서 같이 좀 뛰자는 말 안 했을 거거든요. 그쵸. 사실은. 네. 레리 보드도 최근에 그 얘기를 했었죠. 그쵸. 자기는 한 번도 메이 존슨이 있는 레이커스에 합류할 생각이 없었다. 단 한 번도 그렇죠. 없었다라는 거죠. 이 팀을 이기기 위해서 그쵸? 미친 듯이 그렇죠. 발악을 하고 노력을 하지는 못할지언정 진짜 그 이건 팀을 같이 합류한다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슈퍼스타들의 어떤 관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렇죠. 일이었던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듀란트가 지금 주전부장 받았다고 거기서 웃고 있을 때 애가 아니라는 거죠. 전 진짜 입단식 전까지는 뭔가 계획이 있다 했더니 입단식 때 너무 실망해가지고 그쵸. 막 신나가지고 막 모르시는 분들을 청취자를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그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4명의 지금 현재 골든스테이트 이끌었던 3명과 그쵸. 스티브 커가 와서 본인을 리크루트할 때 기쁘다는 게 그쵸. 그것 때문에 되게 같이 함께 생각해 들뜬다는 그렇죠. 게 네. 근데 그것도 디테일하게 설명했던 게 진짜 73승 거둔 저 성공한 사람들이 나를 리크루트해? 이런 얘기를 본인 입으로 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진짜로 참, 듀란트를 네. 바라봤던 오클라호마 시티의 팬들과 선수들과 그를 중심으로 팀을 꾸리려고 했던 구단 프런트 모두를 그냥 어떻게 보면 묵살시킨 일일 수도 있고. 그쵸. 개인적으로 보면 좀 힘들었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오랫동안 패배감이 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그 패배감도 있을 거고 그 웨스트브룩이랑 같이 뛰는 것도 자기가 잘 되독이면서 지금까지 해오긴 했지만 뭐랄까 이 정도로는 우승은 안 되겠다라고 뭔가 좀 희망을 접은 거 아닐까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도 동의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클라호마 시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승만 더 얻었으면 결승전에 진출할 수 있는 근데 상황이었어요. 뭐 졌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하는 게 결론을 놓고 듀란트라는 선수가 그러니까 그런 급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네. 듀란트라는 선수가 사실은 73승을 거둔 팀을 정말 누가 벼랑 끝까지 몰아붙였습니까? 오클라호마 시티가 사실은 가장 먼저 해답을 찾았다는 볼 수 있고 사실은 클리브랜드는 나중에 역전을 했지만 사실 먼저 벼랑 끝에 밀어붙인 게 오클라호마 시티밖에 없었고 사실은 모자라서 진 게 아니라 어떠한 조금만 미스, 조금만 약간의 한치가 모자랐던 건데 그렇다면 이번 오프시즌을 보강할 계획을 구단과 같이 짰어야죠 리더로서. 여기서 오케이 그럼 나는 73승 팀 저 팀 가서 내가 우승하겠다. 이거는 근데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아까 비판했지만 이제 조금 냉정하게 보면 오클라호마 시티는 사실은 듀란트와 웨스트브룩의 아이솔레이션 거의 위주의 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주워먹기로 나머지 선수들 뭐 이런 표 죄송하지만 굉장히 허슬 좋은 선수를 가지고 있고 계속 그 두 사람한테 몰아줬는데
듀란트는 거기에서 본인이 뭐 농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뭐 인터뷰 문구도 있지만 사실은 시스템적으로 자기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친구는 더맨이고 팀을 우승시킬 수 있는 슈퍼스타인데 그냥 본인이 스스로를 나는 사실 그거는 너무 이제 좀 힘드니까 나 그냥 저격수 역할만 딱 하겠다. 그것도 킬러만 싫어. 하겠다. 그것도 이런 게 조금 왜냐하면 실망한 것 같아요. 지금 팬들은. 듀란트가 하는 말이 선수 생활을 오래 했고 얼마 안 남았다고. 그렇죠. 걔 키에 그 윙팬에 그냥 그 정도 하는 애 없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지금 아직 30 안 남았다는 거는 30살도 말이 안 됐어. 설득력이 정말 하나도 없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만 NBA 선수들의 가장 전반적인 전성기 자체는 30대 이상이에요. 초반. 28세에서 보통 시작을 해서 32살까지가 그렇죠. 저는 제 생각에는 가장 맞아요. 전성기에 가장 높이 있는 그런 나이라 생각하거든요. 케빈 듀란트는 지금 전성기에 딱 올라간 나이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나이로 그렇죠. 30세가 보통 전성기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직 지금 전반 끝난 거예요. 선수 생활. 근데 선수 생활이 조급하다. 헬로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주변 사람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듀란트 크루들이 좀 많이 욕을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르브론이랑 뭐냐면 비슷하네, 그러면. 르브론 비슷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주변 사람들이 솔직히 이런 정도의 국제 무대에서 슈퍼스타 정도 레벨이면 사실은 이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들 좀 관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의존도가 특히 크다고 하는데 그 워싱턴부터 자라왔던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좀 그렇지 않았을까요? 야, 너는 진짜 이렇게 고생하는데 반지 없고 너에 대한 평가 이게 뭐냐, 제 생각 완전 추측입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인터뷰 때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주변 사람들과 많이 상의를 했다고 여러 번 얘기하는데 그리고 솔직히 두 번째는 뭐 자꾸만 우리가 이제 80년대 우리가 대스타들을 자꾸 거론하면서 그분들이 듀란트 비판하지만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2010년 뭐 이쯤 해서 르브론 코비에 대해서 비교를 많이 하면서 누가 더 낫냐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실은 마이클 조단의 그 물론 온스타전 전에 한 인터뷰였는데 사실은 뭐 5개의 반지가 당시에 르브론의 반지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뭐 르브론 얘기로 빠지지 에서 마세요. 아니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얘기를 하면서 조단의 그 얘기가 되게 지금도 많이 남아 있는 게 역시 그때 조명받았던 건 뭐냐면 우승 반지의 개수가 선수를 평가하는데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자, 그 전부다. 그 네. 우승 반지 얘기로 넘어가 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냥 우승 반지로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반지만 획득하면 마치 되게 좋은 선수 혹은 위대한 선수로 평가되는 게 문제다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레전드들은 이 팬 반지에 대한 가치가 떨어져 버리게 만드는 일이다라는 그렇죠. 사람도 있습니다. 뭐 바클리가 뭐 되게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었죠? 제가 갑자기 기억 안 나서. 바클리가 그게 뭐냐면 그 사인을 했던 버스 그 탑승자 네. 버스 탑승자라고 비유하면서 이제 그냥 쉬운 길을 택하는 듀란트가 그 길을 택하는 거에 대해서 좀 사실은 지금 듀란트 행보는 듀란트가 한 12년 정도 후회할 행보거든요. 그쵸. 반지를 못 따가지고 제가 봤을 때 그 정도면 오클라호마 팬들은 정말 제가 볼 때 모든 사람이 기립박수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딱 그런 행보를 지금 듀란트는 전성기 직전의 선수가 같다는 게 이게 케빈 가넷이 네. 미네소타를 떨어질 때는 굉장히 그렇죠. 다른 그렇죠. 상황이에요. 그렇죠. 절대 비교할 그렇죠. 수가 없어요. 그때 케빈 가넷 막 네. 플레이오프 막 자기 막 죽을 힘을 다 써서 했는데 팀 플레이오프 그렇죠. 못 가서 막 그 막 탐슨 눈물 코치랑 막 뚝뚝 가만히 떠들고 도망가서 물론 눈물 떨리고 막 미네소타가 당시에 서부에서 물론 꽤 상위 랭크 아마 1위였나요? 근데 아마 물론 잘하긴 했어요 팀 자체는. 근데 이제 결국에는 플레이오프에서 완전히 항상 탈락했는데 1라운드 그러니까 그렇죠. 그 2004년도 MVP 시즌을 제외하면 그렇죠. 항상 1라운드에 떨어졌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네. 제외하고는 항상 1라운드에 떨어지긴 했었지만 케빈 가넷은 정말 그 30대 초반까지 갈 때까지 정말 혼자 어떻게든 팀을 이끌기 위해서 모든 헌신을 다 했고 오히려 미네소타에 있는 사람들까지 동조를 했어요. 아 케빈 가넷에게 은퇴하기 전에 그렇죠. 네. 그 우승 반지를 채워주기 위해서 다른 팀에 가서 뛸 기회를 줘야 된다. 이 정도로 정말 팀 자체에 헌신을 했고 팀 주변에 있는 팬들 자체도 그런 분위기 동조를 하는 분위기였는데 케빈 듀란트는 이거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나이 자체가 이미 전성기 들어가는 나이기 때문에 케빈 가넷은 당시 한국 나이로 32살이었기 때문에 뭐 그것도 그렇지만 고졸부터 뛰었기 때문에 연차가 14년 차가 그렇죠. 아마 그 정도 됐죠. 그러니까 레이앨런도 그때 13년 차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스턴이죠, 조금 이게. 다른 부분이니까. 자, 레지 밀러가 사실은 이거를 가지고 되게 많은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가 뭐 사실은 뭐가 중요하냐, 레가시냐, 링이냐, 그러니까 챔피언 반지냐, 전설이 되는 거냐. 사실은 미디어가 항상 이제 챔피언 반지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것만 케어하기 때문에 사실은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고, 우리는 그냥 이걸 주얼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냥 챔피언이라고 표현 안 하고 그냥 그런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는 얘기하고 싶은 게 사실은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스몰마켓 살 수 있는 길이 더 이상 없다. 그쵸. 이렇게 돼버리면 스몰마켓은 그냥 농구를 할 수가 없다.
이게 지금 이 더 큰 문제다라고 하면서 전면적으로 그걸 좀 많이 비판하긴 했습니다. 듀란트. 그냥 본인이 더 반지가 없으니까 그렇죠. 화가 날 수도 있죠. 사실은 그렇게 원했는데 못했는데 나도 쉬운 길 택할 수 있으면 했는데 뭐 이런 어떤 화가 나는 게 바클리도 그렇고 뭐 레지 밀러의 뭐 한 그런 것 팀에서 오랫동안 헌신한 건 아이콘이죠 사실. 그쵸. 그쵸. 네. 네. 그렇죠. 뭐 사실은 뭐 가연이도 그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되게 위대한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챔피언 반지냐 아니면은 뭐 레지 밀러 같은 그 레가스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저는 뭐 후자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듀란트는 먼저 스스로 그 길을 그냥 손 놔버렸다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 같으면 솔직히 뭐 완전히 우리끼리 뭐 팟캐스트니까 근데 저 같으면은 진짜로 러셀 웨스트브룩이 이제 내년에 이제 그 FA니까 둘이 진짜 한번 쇼부를 딱 볼 것 같아요. 뭔가 그게 틀어졌다는 건 아직 뭐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웨스트브룩 인스타그램이나 지금 페이스북 보면은 듀란트 언급이 전혀 없거든요. 막 자기 친구들이랑 사진 찍고 뭐 무슨 영화 포스터 올리고 막 그런 거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웨스트브룩 지금 상당히 힘들 텐데 마음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둘이 좀 더 의기투합하고 뭔가 했으면은 훨씬 좋은 결과였으면 좀 아쉽죠. 그리고 그 팀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지금의 휴스턴 정도의 레벨의 팀이었다면 아마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그래도 너무 골 쓰는 심하지 않 이 정도인데 오클라호마 시티였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심지어 바로 직전에 네. 굉장히 좋은 영입을 또 했었죠. 그쵸. 그쵸. 올라디포도 올라디포고 이제 사보니스도 영입을 했었고 그렇죠. 여러모로 참 빌려서부터 데려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팀의 어떤 지금 상태 자체가 굉장히 양호한 상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다음 그쵸. 시즌에 충분히 경쟁을 할 만한 그런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그냥 스스로 손을 들고 나와버린 게 된 그렇죠. 거죠. 그리고 또한 단장도 그렇게 멍청한 단장도 아니고 그 자, 항상 프레스티 주를 하면은 뭐, 그렇죠. 워낙 유명한 단장님인데 그쵸. 그건들을 다 제외하고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일단 뭐 비판받는 건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근데 케빈 듀란트가 러셀 웨스트브룩이랑 그렇게 맞춰가면서 뛰는 게 자기 스타일이랑 좀 알맞는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적을 해가지고 욕을 먹을 거란 걸 예상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네, 그 정도 대선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가 이룬 어떤 부나 명성이나 팬들의 성원이나 이런 것들이 OKC에서 나온 거라는 걸 좀 더 알았으면은 더 헌신했을 텐데. 그리고 좀 일반 그런 설도 있었죠. 케빈 듀란트가 뭐 이적을 하냐 마냐 본인의 물론 당연히 자유로운 그런 선택의 어떤 자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른 팀이 아닌 골든 스테이트로 갔다는 게 제일 문제가 됐다는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클라호마 시티에서는 이미 케빈 듀란트는 많은 역할을 했었고 어떤 그냥 농구의 뭐 코트 위에서라든지 코트 밖에서라든지 어떤 도시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헌신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미 뭐 박수를 떠나 어떤 결정을 하든지 박수를 치면서 그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긴 하지만 그 팀이 골든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보스턴 갔으면은 그 정도는 아니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전혀 아니죠. 여러 가지 뭐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면은 골든스테이트는 과연 내년에 쉽게 우승할까요? 근데 뭐 많은 네. 보강도 했습니다. 이적 방출도 하고. 근데 저는 커리가 공식적인 인터뷰를 했잖아요. 근데 보면은 커리 인터뷰가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차분하더라고요. 뭐 듀란트가 오더라도 우리가 물론 듀란트 온 걸 기쁘지만 듀란트 오더라도 우리가 바로 우승할 수 있는 건 아직 모르겠다. 엄청 고생할 거다. 그러면서 듀란트는 우리가 원했던 팀 플레이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인터뷰를 보고 저도 느낀 게 리더는 역시 커리죠. 커리구나. 네, 그렇죠. 커리가 거기서 주도권 안 뺏기더라고요. 안 뺏기죠. 그러니까 너 팀 플레이 잘하는 너 와서 좋고 너 와서 바로 우승하면 안 돼. 같이 고생해야 돼. 뭐 이런 느낌으로 네. 딱 주더라고요. 그쵸. 네. 근데 그 전에 혹시 제가 그 조사에서 보면 US 투데이에서 나온 거 보면 케빈 듀란트가 예전부터 커리를 사실 되게 친한 친구지만 비판을 많이 했던 거는 그 금수저 우리나라 이제 표현으로 금수저라고 많이 이렇게 표현하면서 슛만 잘 쏘는 금수저인 줄 알았는데 저 친구가 뭐 잘 돼서 좋다 이러면서 저런 게 또 너무 터프함이 없는데 간판 스타가 되면 안 된다고 농담조로 터프함을 얘기하는 그쵸. 근데 사실 플레이 보면은 듀란트가 사실 터프하긴 하니까 네. 그 근성도 있고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지금 입장이 완전 바뀌어가지고 지금 커리가 오히려 듀란트 온 거 좋고 뭐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인터뷰 봤어요. 네, 그리고 그 전부터 이제 이거 달라 그리고 이제 커리 그래서 그 기독교 종교 모임을 이렇게 하면서 채플 뭐 모임처럼 하면서 이제 아마 꾸준히 그 골든 스테이트 칭찬을 엄청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팀에 대한 분위기 이러면서. 자, 그럼 듀란트가 네. 오면서 골든스테이트도 선수들을 좀 정리했습니다. 정리할 건 정리하고 받을 건 받았습니다. 빅맨의 앤드류 보것과 맥스를 받을 줄 알았던 해리스 반즈를
뭐 반지는 재벌됐습니다. 예, 재벌됐죠. 네. 댈러스로. 파이널에서 그렇게 케빈 똥차고 듀란트가 받는 액수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차이가 안 그렇죠. 나요. 네. 네. 골든스테이트 입장에서는 반 마이어스랑 이제 그 고문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제리 웨스트 입장에서는 정말 최고의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연간 뭐 한 3밀리언 정도 더 주고 바르스를 듀란트로 대체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해리스 반지를 듀란트로 대체하는데 더 추가 비용은 3밀. 네. 제가 작년에 그 골든스테이트 클리브랜드를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생중계를 울면서 봤는데 그 해리스 반드 자리에 듀란트 있다고 생각하니까 NBA를 더 이상 보기 싫더라고요. 예. 와 소름 끼쳐요 솔직히.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앤드류 보것을 보내고 해리스 반지를 보내고 듀란트 받았는데 또 영입한 선수들 기가 막힙니다. 파출리아. 파출리아, 자자, 파출리아. 네. 아 인사이드 보건 역할 충분히 할 수 있고 게다가 건강합니다. 네, 뭐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리바운드 하나에서는 그쵸. 보원에 충분히 그 공백을 메꿔줄 것 같고. 네. 그럼 자유투 잘 쏘니까. 그리고 네. 또한 되게 좋죠. 스마트한 베테랑 빅맨인 아 그렇죠. 번호 뽑은 거 맞죠 또. 네. 반지 링 데이비드 체이싱 하러 왔죠. 웨스트가 들어왔습니다. 네. 언제도 맡겨놓은 듯이 또 네. 쓱 와가지고. 근데 아직도 강조하면 안 되는 부분이 골든스테이트가 샷 블락킹 할 수 있는 인사이드 자원이 없어요. 아직은 아직 없죠. 그렇죠. 네. 그것이 그 부분에서 굉장히 출전 시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기 본인 역할을 잘 해줬었는데 이 부분이 아직 보강이 안 됐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뭐 설레발 치면서 당장 우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그렇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비용 보길 바랬는데. 네. 비용 보면 비온 봤으면 아마 듀란트의 뭐 캡스페이스가 샐러리 뭐 캡이 그렇죠. 안 네. 맞았겠죠. 네. 탐슨이라는 선수 보내서 골스 팬들 욕심 무지하게 많구나. 비온보? 아 무서운 사람들이네. 이렇게 일단은 골든스테이트가 1차적으로 팀은 정비했습니다. 우승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승형이 상당히 높아진 저희가 관계하면 안 되는 게 또 이제 2011년도에도 이제 레브론 제임스와 이제 마이애미 히트가 이제 결승전에서 댈러스에게 그렇죠. 엄청난 업셋을 당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또 예전에 또 이제 뭐 레이커스의 2004년도 그런 업셋도 있었을 거고 예전에 보면 항상 모든 사람들이 우승할 수 있다고 생각은 했었지만 막상 결과를 까보고 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종종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리그 최고의 듀오라고 리그의 최고 듀오 중에 하나라고 평가됐던 러셀 웨스트브룩과 케빈 듀란트는 결별을 했고 우승을 못한 채로 끝났습니다. 사실 이런 조합들이 좀 많아요. 과거에 보면 뭐 존 스타크ton 칼말론이라던가 그렇죠. 게리 페이튼, 숀 캠프, 뭐 내시하고 아마레, 뭐 제리 웨스트랑 엘진 베일러가 때 우승했나요? 제리 웨스트는 우승을 한 번 했고 엘진 베일러는 우승을 한 시즌에 중간에 은퇴를 했죠. 네. 중간에 은퇴했죠. 은퇴한 시즌에 네. 우승을 해서 별명이 그렇죠. 콩진 베일러가 됐습니다. 물론 위대한 선수입니다, 사실. 이게 되게 어마어마한 선수들이에요. 그쵸. 어마어마한 선수들이고 그때 당시 상대했던 팀이 이제 보스턴이기 때문에 팀 한 팀의 명예전당에 헌납된 선수 8명 있는 그런 보스턴 셀틱스였기 때문에 그때 빌러셀의 보스턴이죠. 그렇죠. 네. 빌러셀의 보스턴이었고 그거 말이 안 되는 팀이에요. 솔직히 그쵸. 진짜. 말이 됩니까? 벤치에 명예전당에 헌납된 선수 3명이 앉아있어요. 말이 되는 팀인가? 이게 그쵸. 진정한 슈퍼팀이에요. 자 지금 제리 웨스트 이거 진짜 눈물을 얘기할 수 이게 눈물 없이 얘기할 수 없는 팀이에요. 진짜. 지금 호수희님이 슈퍼팀 얘기해서 그런데 슈퍼팀이 이렇게 탄생이 되면서 이 이슈가 슬그머니 나옵니다. 과거에 2010년도죠. 어쨌든 더 디시즌 쇼가 있어서 마이애미 빅3가 뭉쳤던 건가 비교될 일인지 안 될 일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일과도 약간 언급이 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제가 그 가야인으로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심판을 보려고 그래요. 가인님 바로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집에 가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네, 네. 게릴라 방송 자 끝. 그러면은 빅3하고 이번 영입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고 비슷하다는 사람이 있고 아니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자유님 어떠세요? 그 질문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올 시즌에 듀란트가 골스에서 우승을 하면 다 용서되는 것인가? 용서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죽을 때까지 용서 안 돼요. 그렇죠. 저도 안 약간 돼요. 그게 다른 르브론도 아직 용서가 안 돼요 지금. 자 어떠세요? 호수희님은 제가 지금 느낌을 봐도 가야이님은 뭐 다르다고 할 것 같고요. 호수희님은 아마 비슷하고 맥락은 비슷하지 않나 라는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궁극적인 뭐 목표 자체는 똑같은 거죠. 우승이죠. 케빈 듀란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똑같은 거고 구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차이가 있어요. 구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차이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전성기에 있는 선수가 제 자신이 본인이 프랜차이즈 플레이어로서 담고 있는 그 팀을 등을 지고 다른 팀에 합류해서 그 팀에서 우승을 노려보였다는 것 자체가 맥락은 철저히 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너무 아쉽죠.
너무너무 아쉽죠. 어. 그렇죠. 자, 가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당연히 다르게 보는데요. 근데 이제 그 좀 비슷한 면도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오랜 기간의 NBA 리그에서 사실은 전성기 빅스타가 뭉쳐서 우승을 위해서 대놓고 뭉쳤다는 사실은 초석을 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마이애미트가 가장 첫 번째가 아닌가. 물론 이제 빅스타가 뭉친 경우가 많지만 굉장히 많았죠. 그쵸, 퍼가 죄송합니다. PER 수치가 1위에서 5위 선수 사이에 3명이나 있는 사람들이 뭉쳤다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자기 본인들도 뭐 대놓고 얘기하고 뭐 입단식에서 뭐 not one, not two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맥락은 비슷할 수 있죠. 조금 이지웨이를 택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후부터 판도가 바뀐 게 그 우승 반지를 저렇게 딸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뭐랄까 새로운 패러다임. 그렇죠. 패러다임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이랑 어떻게 보면은 맥락은 같은 부분이 있겠죠, 사실. 자, 뭐가 네.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팀이 다르겠죠. 뭐 아까 호수님 말씀하셨지만 45승 정도 했고 그 어떻게 보면 동부에서 중위권이었고 1라운드에서 뭐 광탈했죠, 보스턴한테. 그런 팀의 최고의 탑 포워드 한 명과 이제 더 킹이라고 불리는 최고의 선수가 그 팀으로 가서 근데 간 계기가 사실은 본인 소속팀에 대해서 둘 다 질려버렸고 본인 소속팀에서 자기가 이제 더 이상 너무나 혼자 원맨으로 하기 힘들어서 도망가듯이 사실은 뭉쳐서 그 동부 중위권 팀을 그 해 파이널까지 진출시킨 팀이었고 그러니까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당시 에릭 스포엘스트라 감독 자체가 초짜 감독이었습니다. 사실은. 그쵸. 그러니까 그런 팀에 들어가서 물론 뭐 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같을 수 있지만 좀 다른 건 그거고요. 지금 뭐 듀란트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쇼타임 레이커스나 시카고 불스의 어떤 90년대 그런 팀들보다 더 지금 대단하다는 팀에 케빈 듀란트가 그냥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간 거랑은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슈퍼팀을 만든 거는 비슷한데 뭐랄까요? 만들어져 있는 음식에 토핑을 얹은 느낌과 좋은 재료를 모은 느낌과는 다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쵸. 네, 예를 맞아요. 들면 저쪽에 과거에 어쨌든 그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재료 넣기만 해도 맛있을 것 같은 신선한 재료를 네. 모아서 가져갔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잘 맛있는 요리가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좀 퀘스천이었는데 여기는 이미 맛있어. 이미 맛집이야. 그렇죠. 이미 역대 맛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내가 치즈만 넣으면 더 맛있겠어. 그쵸. 뭐 요 느낌으로 간 거거든요. 그것도 슈퍼스타가. 그러니까 아니, 이게 완전 되게- 동의합니다. 완전 동의합니다. 이게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이 패러다임 만든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 당시에 이제 빅3가 모인 거 네. 이런 문화 만든 거. 지금 비유가 굉장히 와닿습니다. 네. 그 토핑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듀란트가 본인은 남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약간 툭불등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미원이었어. 그죠. 아니 그러니까 저기에서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네, 전 그래서 저도 그런 맥락은 원래 그렇죠. 주 자기가 재료가 돼야 되는 사람이 그렇죠. 저기 가서 그냥 MSG 역할 하겠다는 게 그런 게 좀 아쉽죠. 이게 지금 서로 골스도 골스팬 입장에서 이거 갖고 우승해도 찝찝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맞아. 이제 그 가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디시전 자체가 그 결정되는 배경 자체가 그 전례가 없었다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케빈 듀란트처럼 이런 경우도 전례가 없었다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네. 봤을 때 그죠. 이런 전성기에 올라와 있는 리그 최고의 슈퍼스타가 다른 슈퍼팀 다른 이미 슈퍼팀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이미 리그 정점에 찍고 있는 그렇죠. 그 팀에 합류한다는 것 자체가 그 NBA의 기나긴 역사 쪽에서 한 번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역사의 이름을 올리고 싶었던 거 아닐까? 아니 저는 이건 솔직히 그래요. 여러분들이 쉽게 올릴 수 있는 일이 네. 많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듀란트가 솔직히 르브론을 너무 심하게 의식하는 것 같기도 해요. 개인적인 생각에. 네,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둘이 아니 왜냐면은 커리랑 뭉쳐서 르브론이랑 뭐 붙는 생각은 정말 좀 한번 해봅시다. 올해 또 재밌게. 네. 뭐 당연히 올라가실 것처럼. 당연히 올라갈 것처럼 얘기하네요. 당연히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리스트잖아요. 동부에 당연하죠. 뭐, 뭐 네. 동부에 뭐 결승이야 뭐 기본적으로 올라가죠. 네. 뉴욕 닉스 올라가길 바랍니다. 자, 올라가는 거 그 데일러스 잘해야지. 저는 오늘 약간 현자 무드이기 때문에요. 제가 네. 저는 화가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네. 사실은 좀 아쉽습니다. 이런 뭐 슈퍼스타가 그냥 되게 정말 역사적 승률을 찍은 팀에 들어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리그를 재미없게 만든 요소가 되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이미 재미없어졌어요. 네. 그리고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골스가 꼭 우승 못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진지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뭐 설레발 치자면 감사합니다. 네. 같이 가시죠 클리브랜드로. 네. 시즌 중에 다치거나 어쨌든 뭐 불화가 생기거나 뭐든 간에
아니 다치진 않았으면 좋겠고. 꼭 저는 우승을- 정정당당하게 패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네, 네. 불화설 이런 걸로. 패배. 네. 정정당당하게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패배를 한 다음에 네. 네, 조용히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네. 아, 사라지지 않겠네요. 그렇죠. 장기가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근데 내년에 아니죠. 내년에 이번이죠. 커리가 아, FA라서 네, 내년에 커리가 F이기 때문에 네. 커리는 안 보내겠죠. 근데 커리가 듀란트가 OKC로 가면 그럼 이제 재밌네요. 듀란트가 다시 패키지로. 왜냐면 커리 꼬봉이잖아요 이제. 둘이 패키지하면 되겠네. 1+1으로 이제. 좋네요 이제. 저는 그 인디애나를 좋아하는 이유가 폴 조지 때문이었거든요. 폴 조지가 뭔가 팀을 이끌어가지고. 그렇죠. 네. 저도 골스를 좋아했던 게 커리 때문이었는데 뭔가 듀란트가 가고 난 다음에 골스가 약간 조금 판타지 얘기 그만하라니까 말 이래. 판타지 얘기가 아니라 좀 아니에요? 꼴배기 싫죠. 볼백이 싫어졌죠.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것 사실이에요. 같아. 네. 근데 뭐랄까요? 어떻게 듀란트 개인으로 놓고 보면은 개인 기록도 분명 떨어질 거고. 네, 그렇죠.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 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떨어지겠죠. 지금 듀란트 입장에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챔피언. 무조건 무조건 우승을 챔피언 해야 하는 반전이니까. 거예요. 물론 그런 마인드 자체는 리스펙트 할 수 있지만 나는 이거 달라도 공을 못 잡을 것 같아 이제. 나는 리빙스턴 이런 애들은 이제 공을 못 잡아. 이제는 내가 못 잡아. 탐슨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볼 때? 듀란트가 가서 뭐 예상되는 전력은 되게 높을 것 같지만 그렇죠. 실제로 우승을 할지 안 할지는 또 까놓고 봐야 진짜 아는 모르죠. 거니까. 네, 예. 모르죠. 근데 저는 솔직히 뭐 클리브랜드 팬으로서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저는 두 선수 모두 파이널에서 봤기 때문에 엄청난 선수들이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가 막 어떻게 보면은 뭐 안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너무 지금 확률이 커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진짜 네임밀러랑 장난 아닌 것 같아요. 로스터만, 예. 네밀런 로스터만 봤을 때는 그 어느 역대 슈퍼팀 맞아요. 던져도 꿀리지 않아요. 네. 그 그리고 그 컨디션 선수들이- 조절 이런 게 그렇죠. 의미가 없어요. 세 명 있으니까. 이미 다 그리고 나이 자체가 이미 전성기예요, 맞아요. 그게 예. 정말 큰 차이예요. 아 진짜로 잘할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그 도박 사이트에서 우승 확률을 역 1점 몇을 120%. 네. 120%. 3분의 2 정도. 거의 무슨 마이너스 금리야 마이너스 네. 금리. 아 네. 어쨌든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한번 뭐 듀란트 이적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까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경영석 중에 하나 구투그레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좋은 의사결정을 매번 하면서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에서 되게 위대한 회사로 거듭난다는 회사들의 사례를 모은 건데 듀란트는 이 결정으로 인해서 사실은 위대한 선수로 거듭나기에는 사실은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역대급 퍼포먼스고 역대급 스코어였고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여태까지 쭉 왔는데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좋은 선수 정도 수준으로 기억될까 우려가 되긴 합니다. 근데 저는 르브론 제임스를 오랫동안 응원한 사람으로서 듀란트에 대해서는 또 혹시 모르는 게 내년 파이널에서 혹시 뭐 다른 선수들의 부상이나 혹은 다른 이유의 이탈이 있었을 때 듀란트가 원맨 팀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상황에서 근데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을 맞이했을 때 혼자서 멱살 잡고 끌고 올라서 이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르브론을 오랫동안 응원해서 경험을 해봤지만 그래도 역시 우승하면 지금 말씀하신 거랑 저는 조금 반대로 다시 듀란트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리고 근데 뭐 그거는 가설이 원맨으로 끌고 와야 그거죠. 그러니까 르브론 칭찬을 얘기한 거예요. 일단 지금 욕먹을 때가 듀란트가 이적을 하는 거지만 또 다른 하나의 쇼킹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13년간 마이애미 소울로 남아 있었던 마이애미 상징 드웨인 웨이드가 자신의 홈타운 시카고 불스로 이적했습니다. 네. 이거 소름 끼치는 뉴스가 일주일 만에 2개가 터진 아 거죠. 저는 너무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나온 거 아니야? 나와서 판타지 얘기만 하고 막 이래. 좀 쉬려고 했더니 자, 웨이드 이적 얼마나 잠을 못 잤어 이게 일주일 동안. 아. 웨이드가 시카고로 이적을 하면서 2년 47밀리언 4,700만 달러의 계약을 해왔고요. 듀란트보다 조금 덜 받죠? 그렇죠. 아니 뭐 커리 꼬봉이 뭘 많이 받을. 아 이거는 좀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씁쓸하네요. 조금 다른 얘기 뉘앙스입니다. 듀란트 이적과는 조금 다른 완전 다르죠. 완전 정반대의 네. 이야기일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웨이드 이적. 자연이 어떠세요? 저는 뭐 글쎄요. 가는 게 저런 대우 받을 바야 자기 고향팀 가서 또 멋있는 모습 보여주는 게 낫지 않을까. 예. 너무 뭐 한 팀을 위해서 계속 헌신하고 뭐 코비처럼 은퇴하면 좋지만 모든 선수가 다 그렇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선택도 나쁘지 않다. 오히려 더 새로운 유니폼을 입는 모습을 꿈꿨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저는 근데 뭐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그냥 드웨인 웨이드의 시카고 유니폼 보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도 예전에 물론 조금 힛은 다르지만
하킴 올라주원의 그 토론토와 아 소름 끼치죠. 패트릭 유인의 네, 그 시애틀 올랜도 매직. 매직 그리고 시애틀 유니폼 둘이 막 이렇게 포스터업 하는데 막 노인 2명이서 포스터 하는데 가슴이 찢어졌거든요 진짜 보면서. 저 노인들 그냥 리스펙트하고 은퇴시켜야 되는 뭐 이런 기분. 물론 웨이드와 상황이 다르지만 웨이드가 다른 유니폼 입었다는 게 와 정말 막 소름 끼치게. 저도 뭐 자유님 아니 저기 호수님 표현 빌리면 솔직히 좀 슬퍼요. 너무 개인적으로 슬퍼요. 돈을 저도 떠나서 너무 슬픕니다. 너무 슬프고 그리고 가는 팀이 시카고지만 물론 막 솔직히 뭐 론도 막 또 혹시나 싸우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들고 뭐 물론 론도가 지금 뭐 지미 버틀러 리더라고 인정했지만 지금 버틀러도 조금 씁쓸해하더라고요 지금 약간.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저는 물론 웨이드가 이렇게 돼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아쉽죠. 좀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은 웨이드 이적에서는 처음에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마이애미 히트가 첫 오퍼테이블을 제시를 합니다. 그렇죠. 작년에 연 20밀리언 달러를 받은 선수에게 그리고 13년간 세계 챔피언십을 가져다 준 마이애미의 작년에 파이널 때 파이널 죄송합니다. 동부 플레이오프 때 PER 24점 몇이었어요. 그래도 네. 굉장히 높은. 아무리 뭐 아니, 커리어를 떠나서 솔직히 그냥 마이애미 멱살 혼자 끌고 왔어요. 플레이오프 내내. 어쨌든 그 그쵸. 선수에게 제시한 금액이 10밀리언 달러였습니다. 모주코프의 60%밖에 안 돼요. 재밌다. 빡치면 다시 올라오시고. 아니 그러니까 요즘에 모주코프 이거 많이 하니까. 네, 근데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마이애미에서 제시한 금액을 듣고 두에네드가 일단 약간 별로 바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안 해. 기분 나쁘죠 당연히.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마이애미가 제시합니다. 2년에 40밀리언 달러. 똑같은 금액인 거죠. 네. 자 그럼 덴버가 거기서 제시합니다. 2년에 50밀리언 달러. 그리고 시카고 47밀리언 달러를 한 상태에서 이제 웨이드 초이스를 기다려줬습니다. 마이애미 너무했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지막 협상 테이블에서 그 드웨인 웨이드가 돈도 돈이지만 그러니까 좀 더 장기 계약을 원했는데 히트는 그것도 거절했죠. 그렇죠. 2년 계약으로 묶었고. 근데 솔직히 뭐 좀 다른 얘기지만 뭐 호수님이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보면 레이커스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솔직히 몇 년 동안 코비 브라이언트에 대한 리스펙은 정말 마이애미도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네, 좀 아쉽죠. 저는 또 네. 그 당사자가 팻 랄리라는 게 참 되게 실망스럽고. 그렇죠. 그렇죠. 다른 사람 뭐 그렇죠. 제리 크로더 같은 네. 예를 들어 네. 시카고 뭐 그런 사람들였으면 내가 이해하는데 네. 팬라인이는 우리가 진짜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쵸. 펜라인리 구단주는 지금 좀 들으시는 분이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던 시카고 구단주 제이 크라우드죠? 네. 제리 크라우스죠. 제리 크라우스. 크라우스인가요? 죄송합니다. 네. 이분은 전형적으로 선수를 그냥 정말 잘 리스펙이 좀 없어. 선수에 대한 리스펙이 많이 없는 구단주로 유명하고 구단이 선수 위에 있다는 마인드가 완전 네. 팽배한 그런. 펜라인 조단 블랙캣 시절에 300만 불 준 사람이에요. 네, 진짜 미쳤지. 스코티 피펜을 노예 계약으로 그렇죠, 묶어놨던 네. 사람이죠. 네. 그리고 펜라인은 사실은 그 반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지금 현재 마이애미의 최종 의사결정자 중에 하나인 펜라인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드웨인 웨이드한테 이런 대우를 해줬어야 되나. 둘이 사이가 좋지 않은 건 아닌가 뭐 그런 루머도 좀 있더라고요. 네. 저는 르브론 제임스가 예전에 마이애미트 갔을 때 그런 인터뷰를 했거든요. 댄 길버트 현재 클리브랜드 구단주랑 사이가 안 좋았을 때 댄 길버트랑 펜라인을 비교할 수 없다고 공식 인터뷰를 했어요. 그만큼 선수들에 대한 리스펙트나 그래서 와, 마이애미로 맞아. 갔던 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펜라인을 언급했거든요. 나 봐라 내 친구 드웨인 웨이드 선수와 우리들에 대한 대우를 봐라. 내가 클리브랜드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렇죠. 근데 이런 그 펜라인이 뭐 어떻게 불러야 되냐 회장님인가요? 이제 뭐 거의 뭐 이제 위치가 그렇죠. 그 정도 되는데 저는 좀 아쉽죠 사실은. 네. 그리고 하나 확실한 거는 웨이드가 이런 심정의 변화가 있었던 거는 단순히 이번 협상에서만 비롯된 건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미 여러 차례 굉장히 희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네. 빅3가 결성됐던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물론 세 선수 전부 다 페이컷을 하긴 했었지만 웨이드는 사실 자기가 본인이 몸을 담고 있는 프랜차이즈 플레이어로서 어떤 그런 희생을 처음에 감안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제 크리스 보시가 이제 장기 계약을 이제 그 갱신을 할 때도 맥시멈 계약을 이제 체결을 하면서 마이애미부터 이제 그런 맥시멈 계약을 받았었는 케이스가 있었고 이번에 또 화성 화이스가 이번에 그렇죠. 지금 네, 대박을 쳤잖아요. 또 맥시멈 계약을 받으면서. 근데 그런 다른 선수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에 굉장히 마이애미가 발빠르게 대처를 한 반면에 당장 프랜차이즈에서 가장 중요한 프랜차이즈에서 가장 네임밸류가 뛰어난 그런 선수를 하는 데 있어서 협상이 1순위도 되지 않았다는 거, 거기 그런 테이블에서 제외됐다는 것 자체가 벌써 6년째 지금 이미 그게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웨이드 입장에서는 이건 충분히 그 납득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팬 입장에서 봤을 때 충분히 그 웨이드의 어떤 그런 심경 자체가 이해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협상이 결렬되고 이제 웨이드가 시카고로 간다는 게 이제 확정이 된 이후에 그 팬들이 이제 그 아메리칸 웨스턴에 앞으로 이렇게 모여서 이제 막 그 웨이드를 계속 응원한다는 그런 메시지도 남긴 게 있었죠. 그만큼 이제 사실 마이애미 구단주를 제외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웨이드를 응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예. 사실은 마이애미라는 도시에서 프로스포츠에서 NFL에 되게 유명했던 과거에 덴마리로라는 전설적인 쿼터백 이후로 마이애미를 지켜온 프로스포츠 선수는 사실 듀에네이고 그리고 사실 13년 동안 최고의 연봉을 받아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최고 연봉을 시카고에서 받았죠. 네. 항상 팀 내 최고. 네. 도시 혹은 팀을 위해서 항상 양보하고 그렇죠. 희생하고 그랬던 뭐 처음에야 뭐 에이스가 에존슨이라는 고해 연봉자가 있었고 뭐 그랬대 그치고 그 다음에 샤킬 오닐 심지어 저메노일보다 적게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르브론 크리스 보시보다 적게 받으면서 이렇게 갔는데 아니 뭐 이제는 대우 좀 해줘야 될 때 아니냐는 거죠. 그쵸, 네. 이렇게 13년을 희생한 애한테 준다는 맞아요. 게 네, 동의합니다. 10밀리언 달러는 이건 뭐 아니 그리고 모스코프 60%인데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얘기 끝내네요. 아까 저는 아까 그 호수이님 말씀에 조금 뭐 동의를 하면서 좀 덧붙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상을 딱 해보면 딱 이건 것 같아요. 딱 이제 약간은 본인도 불안한 감이 있었겠죠. 웨이드도 느낌이 자기가 1순위가 아닌 거예요. 딱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화사 그 다음에 사실 듀란트도 있었어요 테이블에. 그러니까 화사랑 듀란트 좀 마무리 짓고 그대와 다시 얘기합시다. 근데 중간에 우리가 딱 봤을 때 너 한 10밀 정도 이해해줘. 근데 여기에 제가 완전히 그 사람이 돌아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기다리다가 듀란트 끝나고 나서 순차적으로 쫙쫙 나올 때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제시해봐라 했더니 딱 제시했을 때 그러면 장기 계약으로 가자 이런 느낌으로. 코비를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벤치마킹 하는데 갑자기 미안한데 2년 딱 못 박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진짜 좀 더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순서도 완전 밀리고. 그쵸. 네. 야, 나 우리 리빌딩 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죠. 약간. 여기서 네. 지금 마이애미 프런트가 보여준 행동은 댈러스 마크 큐반의 노비츠키 대우가 너무 비교되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노비츠키 자체가 성인이에요. 성인. 그렇죠. 노비츠키는 노비츠키도 완전 뭐 페이커가 그쵸. 그렇긴 네. 하지만 이번에 먼저 대우해 줬잖아요. 그렇죠. 먼저 그렇죠. 대우해 주잖아요. 딱 먼저 순서도 제일 먼저 딱. 그렇죠. 나 기사로 줄게. 2년에 40분 딱. 마크 큐바는 네.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내년 FA 시장 솔직히 대박이지 않습니까? 내년에 뭐 커리, 대박이죠. 웨스트브룩 뭐 정말 그렇죠. 최고의 진짜 막 제가 볼 땐 미국이 망할 정도의 돈이 나갈 건데 아마 댈러스가 내년에 대박 한번 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알거든요. 댈러스에 대해서. 네. 근데 댈러스가 지금 벌써 한 3, 4년째 지금 계속 물을 먹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팀이 이제 조직적으로 그렇죠. 뭔가 좀 성과를 못 내는데 댈러스가 예전부터 2000년대부터 항상 되게 알짜배경으로 되게 잘했던 그렇죠. 팀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에 좀 네임밸류가 높은 선수들을 데려오는데 좀 애를 먹고 있죠. 그냥 어쨌든 근데 좀 마이애미트에 대해서는 뭐 듀란트 실망한 것만큼 많은 팬들도 실망한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선수가 아닌 구단에 많은 구단에 실망한 것 그렇죠. 같아요. 자, 그래도 웨이드가 상남자라 여신 간제 결정판이라 느끼는 건 말합니다. 자신의 결정은 마이애미냐 아니면 홈타운이냐 둘 중에 하나는 가져야겠다. 그러니까 간지가 먼저 온 거야. 그쵸. 그쵸. 쌀이. 난도 클리블 갈 줄 알고 막 루머 돌길래 오세요. 근데 클리블은 돈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난 그래서 르브론이 페이컷하고 네. 혹시나 돈 많으니까. 필 많으시네요. 그럼 너 비건보라며 아까 골수 비건보라며 이 사람아. 에이 케빈 두란 같은 놈. 말씀 심하네요. 자, 웨이드는 사실은 뭐 옛날에 저희가 웨이드 소개할 때도 들었다시피 from Illinois, from 그렇죠. 시카고죠. 로빈슨 일리노이. 네. 시카고 출신이고 2010년도에도 사실은 계약할 때 시카고 이적을 잠시 고려했었던 웨이드입니다. 웨이드 시카고 상상이 가시나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계속 웨이드 선수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했었는데 네. 반대로 시카고 그 단장이라고 해야 되죠? 시카고 프런트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의문스러운 영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그죠? 왜냐면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시카고가 탐 티보드 감독 체제에서 벗어난 다음에 프레드 호이버 감독 체제로 바뀐 다음부터는 뭔가 색깔이 좀 없어. 그쵸 그러니까 뭔가 좀 더 템포 자체를 빠르게 가져가는 그런 농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프레드 호이버 감독으로 영입을 한 건데 지금 데려온 선수들을 보면은 셋 다 올드스쿨이야. 네, 올드스쿨이니까 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대 농구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어울리는 그런 가드들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외곽 자체가 아예 없어요. 셋이 합해서 3점슛 100%입니다. 그리고 웨이드는 그게 안 될 거야, 아마. 그 와중에 웨이드는 지난 시즌에 커리어 로우를 찍었단 말이죠. 그렇죠. 3점슛으로 10%대예요. 3점슛 성공 자체가. 하지만 파이널 때 잘했죠. 론던은 원래 없었고 3점이. 그렇죠. 버틀러도 심지어 지난 시즌에 3점슛을 굉장히 부진했단 말이죠. 그죠? 그 와중에 마이크 덜리비도 사라졌고. 네.
뭐 미로티치가 새로운 뭐 이제 4번 뭐 떠오른다고 하는데 그거 말이 됩니까? 누가요? 맥더만 있다. 맥더만. 맥더만. 여러분 맥더만이 드디어 번호도 양보하고 내년에 판타지에 뽑으면 됩니다. 맥더만. 자, 미친 사실은 듯이 상대 선수. 지금 시카고 멤버를 불러드리면 스타터스에는 라존 론도, 드웨인 웨이드, 지미 버틀러, 타지 깁슨, 로빈 로페즈가 사실은 유력한 주전으로 네, 플레이오프 탈락이네요. 한점 누가 쓰나요? 네. 그리고 벤치에 있는 게 에런 브룩스, 그다음에 제리언 그랜트, 네. 이렇게 데리고 온 애들이죠. 그다음에 맥더만. 아, 한 명 있네, 3점슛. 3점슛 있네. 한 명 있네. 아, 미로티치도 좀 네. 쏘지 않나요? 그렇죠, 미로티치도. 네. 네. 그쵸. 그리고 이제 가드들이 못 쏘고 포워드들이 쏴. 미시건에서 데리고 온 덴저 블런타인, 그다음에 뭐 미로티치가 있죠. 미로티치도 3점슛이 3할 때입니다. 3할보다 좀 아래예요. 네. 감독이랑 로스터가 전혀 매치가 되지 않아요. 네. 무슨 아이덴티티를 가지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쵸. 업템포를 그러니까 완전히 전문 선수 위주로 뭔가 그 잠재력이 있는 선수들을 계속 키우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현대 시대에 맞는 농구 선수를 꾸리는 로스터도 아니고, 그렇죠. 완전 아까 이제 그 가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올드스쿨한 그쵸. 그런 마인드를 가진 선수들만 지금 다 배치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론도, 아이덴티티가 없는 팀이에요. 론도는 계속 패스하고 네. 웨이드 돌파하고 버틀러 수비하고 지금. 네. 타이슨 리바운드하고 리바운드하고 팩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모르겠어요. 아니 던리비까지 클브라서 너무 기분이 아니 탐 좋네요. 티보드 감독이 계속 있었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프레드 호이버그 감독을 데리고 이 로스터로 뭐를 하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탐티보드 있었으면은 네. 웨이드 은퇴할 때 휠체어였고 나이가 82년생인데 네. 아 이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사실은 웨이드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쉬운 결정 아니었지만 나는 이게 옳은 결정이라고 좀 느껴진다라는 얘기는 하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내년에 그 어쨌든 시카고랑 뉴욕은 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물론 그 팀에 대한 기대치는 전 솔직히 그렇게 크진 않지만 뭐 뉴욕이 오히려 조금 더 난 것 같고 두 팀 다 근데 뭐 재밌을 것 같아요. 지켜보는 과정들이 물론 제가 봤을 때는 큰 성과는 없을 것 같은데 재밌을 것 재밌게 같습니다. 정규 시즌 치르다가 네, 이제 재밌게. 플레이오프에서 1라운드, 2라운드 탈락하겠죠. 그렇죠. 뭐 그런 양상이 아니겠어요. 여기 다 가자미들. 딱 그런 그림이에요 지금. 네. 오히려 보스턴이 저는 인디아나랑 보스턴은 특히 인디아나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상당히 기대되고 자, 뭐, 그렇습니다. 네. 다른 팀들 얘기 나오시니까 이제 뭐 웨이드하고 듀란트 굵직한 대마들 한번 얘기해봤으면 이제 뭐 소마들 중마들 한번 얘기해볼까요? 소마 정말. 네. 덩컨의 은퇴 시즌을 맞이하는 샌안토니오가 그 대체자인 파우 가솔을 네. 영입합니다. 저는 그 기가 막힌 영입이라고 판단합니다. 소름이 끼치죠. 네, 영입 잘했어요. 시카고 뭐 합니까 프론트? 파우 가솔을 내줬어요. 파우 가솔을 샌안토니오로 보냅니다. 샌안토니오 또 강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금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그 팀 덩컨이 은퇴 거의 뭐 확실하다는 얘기가 확실한 있더라고요. 얘기가 네. 들어가죠. 그래서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댈라스 총격 사건 때문에 은퇴 발표를 좀 미루고 있다 그렇죠. 이런 소스들이 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를 잘 해야 되는데 둘이 나이 차이가 3살 나. 아, 4살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좀 마크 가솔 정도 갖다 와서 해야 되는데 물론 뭐 제가 파워 가솔 리스펙트하지만 근데 어쨌든 사실은 네. 뭐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뭐해도 작년에 더블 시즌 통틀어 토tal 5위 했습니다. 나이가 다른 것도 파워 가솔이에요. 파우 가솔입니다. 네, 그쵸, 가솔입니다. 네, 이거. 그냥 뭐 나이가 어쨌든 파우 가솔입니다. 근데 아직도. 여긴 진짜 그리고 네. 팝 감독이 얼마나 출전 시간을 또 정리를 잘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시즌 내내 이제 그 관리를 해주면 팬들이 아무리 원해도 그렇죠. 주전 갑자기 다 빼버리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런 경우니까 판타지에선 최악이죠. 알드리지랑 이게 공존이 가능한가요? 아, 강정 가능할 것 가솔은 저는 알드리지랑 완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아요. 네. 게다가 파우 가솔은 더 포인트 센터라고 불릴 정도로 패스 센싱도 아, 태양의 농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네. 진짜 아니 저는 빅맨 중에서 세상에서요. 빅맨 중에 IQ가 굉장히 뛰어 네. 훌륭한. 그렇죠. 네. 그렇죠. 빅맨 그렇죠. 중에서 공격적으로만 따진다면 뭐 이만큼 스킬을 갖고 있는 스킬, 선수가 농구에 대한 있나. 전술에 대한 이해도 그렇죠. 모든 면에서 네. 뛰어난 선수입니다. 알드리지가 작년부터 제가 볼 땐 정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또 자, 잘할 것 알드리지, 같아요. 파우 가솔, 카와이 레너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토니 파커, 지노빌리는 이제 계약했습니다. 그렇죠. 네. 또 돌아왔죠. 계약했으니까 거기에 이제 기타 등등등으로 네. 모였을 때 이 샌안토니오도 데니 뭐 그린 얘기 안 하시나요? 기타 등등등 우리의 데니 그린. 언제 살아나요, 그 사람은? 기타 등등등으로 해서 미스테리에 갑자기 죽어가지고 네, 그렇죠. 하지만 그 수비는 폼이 아직도 잘하고 있습니다. 아 수비 잘하죠. 네, 네. 네. 샌안토니오는 이렇게 전력병을 또 알짜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좋은 선수를 영입한 팀이 있죠, 보스턴 셀틱스. 그렇죠.
알 호포드가 보스턴으로 좋은 갔습니다. 선수, 훌륭한 선수죠. 그렇죠. 네, 정말 훌륭한 선수들 같습니다. 근데 알 호포드 조금 욕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적 그 발표 나자마자 오히려 다른 선수들은 이렇게 뭐 자신의 팀에 대해 사실 알 호포드는 애틀란타의 프랜차이즈 스타인데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약간 그 공식대로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자기 그 트위터에다가 셀틱스 프라이드 막 해가지고 막 난리 난 거예요. 막 본인이 그래갖고 네. 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그리고 있겠지만 뭐 살짝, 빅파파 네. 오티즈랑도 셀카 찍어서 올리고 네, 뭐 참 시구 의외인 게 사실 벌써 시구도 호포드가- 하고 네. 호포드가 코트 밖에서의 어떤 그런 행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굉장히 점잖은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왜 갑자기 SNS에서 또 이제 막 하는 건지. 그쵸. 왜냐면 지금 아로포드가 이제 이적을 하면서 이유를 설명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드와이트 하워드 영입도 그렇고 사실은 자기는 보스턴 셀틱스의 그 팬 그쵸. 네. 네. 열정 때문에 아 저는 그 점은 굉장히 높이 삽니다. 저도 왜냐면은 네. 최근에 그 어떤 전통이 있는 팀들에 대한 젊은 선수의 애정이 굉장히 없다고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레이커스 얘기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아니 레이커스뿐만 아니라 뭐 시카고도 마찬가지고 보스턴도 셀틱스도 마찬가지고 그렇고, 네. 전통적인 그런 강호들 뭐 뉴욕도 있겠고요. 그런 팀들에 대한 젊은 선수들이 어떤 그런 팀에 로망. 가서 내가 그런 전설을 정말 내 등에 업고 내가 이 음. 팀을 다시 한번 끌어보겠다 이런 야망 자체가 좀 최근에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그 개인적으로 호수님과 여러 번 얘기한 작년에 그 LA 레이커스 직관했을 때 제가 솔직히 받은 느낌 뭐였냐면 그 막 그냥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나 그냥 그렇게 온 것 같아요. 티켓 사서 마치 뮤지컬 보듯이 옆에서 호수님 혼자 막 욕하고 있고 흥분해가지고 막 랜드 실수할 때마다 욕하고. 근데 저는 좀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레이커스는 지금의 보스턴보다는 그런 열정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뭐 팀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보스턴 셀틱스는 어쨌든 알 호포드를 사로줬는데 관중이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TD 생각합니다. 가든의 열기는 뭐 그렇죠. 워낙이 뭐 아로포드 셀틱스로 가면서 뭐 팀은 원래 앞에 백코트의 수비도 엄청 뛰어나고 뭐 좋은 팀인데 인사이드 수비도 상당히 좋은 선수 영입해서 그렇죠. 이 팀의 수비력은 극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감독은 브랜드 스티븐스고 그렇죠. 네. 아주 좋은 아로포드는 이제 뭐 수비도 수비이지만 이 선수도 아까 전에 어떻게 보면 파워가 소리랑 비슷하게 그렇죠. 단순히 수치적으로 보이는 이런 거라기보다는 농구 전술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은 선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공수 장면에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선수. 알 호포드를 마다할 수 있는 팀은 제가 볼 그렇죠. 때는 많이 없어요. 없어요. 네. 슛거리도 길고. 그렇죠. 네. 굉장히 그렇죠. 이타적인 마인드가 있는 그렇죠. 선수이기도 하고. 작년에 3점도 많이 쏘더라고요. 그렇죠. 네. 워낙 슈터치 좋고. 지난 시즌 보스턴이 워낙 그 인사이드가 좀 센 팀을 만나면 고전하는 경향이 그렇죠.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영입은 뭐 그렇죠. 거의- 또 이제 인사이드 자주 보고 있었잖아요. 판타지하고. 그렇죠. 썰린저 썰린저. 좋아하셨죠. 네. 올리닉도 좋아하셨나요? 올리닉 별로 안 뭐 클리브랜드 팬들 입장에서 올리는 싫어합니다. 개인적으로. 아직도 싫어해요. 네. 자, 그리고 또 이런 영입도 있었고 또 다른 영입을 보면 조용하게 알짜 영입을 하는 팀들도 있습니다. 포틀랜드가 보스턴에서 에반 터너라고 그렇죠. 그렇죠. 네. 골든스테이트 에즐리를 네. 영입했습니다. 되게 싼 가격에 음. 모스고프의 에즐리가 한 절반 가격인 것 같아요. 아니, 2분의 1이죠. 그렇죠. 근데 2분의 이제 그 에즈리 같은 경우는 무릎 부상 여파 때문에 기준이 모주코프가 되네요. 충격적이었습니다. 머지고보다. 예. 아, 네. 네. 오늘 모주코백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네. 아이고. 케빈 듀런트 웨이드를 뚫고 나오는 모주코백인데 이거 거의. 그리고 에반 터너 에즐리는 포틀랜드 되게 좋은 조합이 될 것 같아요. 가뜩이나 뭐 3번에서 뭐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는 포틀랜드에서 에반 터너를 영입하고. 에반 터너는 뭐 어느 팀에 갖다 놔도 네. 워낙 다재다능한 그런 기질이기 때문에 그쵸. 3점 빼고 다 잘합니다. 네. 그리고 근데 저는 에반 터너 솔직히 별로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그때 보스턴 초반기만 해도 이 사람 무조건 트레이드 했나 생각을 했었고 좀 쩌리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 빵 감독 그 브래드 감독 온 다음부터는 뭔가 이 유기적으로 맞으면서 아이제 토마스랑 잘 방감독이 맞고 뭡니까? 방감독이 네티즌도 아니고. 저도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 엄마 이런 거 좋아해요. 빵감독 하니까 빵밀러 생각나는데. 브래드 밀러 세크라멘토 네. 갑자기 뭡니까 방감독?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근데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포트랜드에서 좋은 역할을 해서 너무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나를 내보냈죠. 알렌 크랩에. 앨런 크랩은 근데 지금 아직 하루가 남았습니다. 지금 오퍼시트 지금 아직 종결 안 됐나요? 뭐 지금 저희가 이제 1월 저녁 시간인데 내일까지 아마 될 거예요. 네. 그걸 매칭하겠습니까? 뭐 또 다른 청년 재벌 탄생나요. 이제. 앨런 크랩. 진짜 브루클린 그 브루클린 보면은 미쳤죠. 답이 안 나옵니다. 진짜. 얘네는 그냥 돈을 부르마블인 줄 알아 뭐. 돈을 쓸 때가 너무 없어서 진짜 막 일부러 막 뭐 비웃음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리미 린과 어떤 그쵸. 앨런 크랩의 그 백코트에다 그만한 돈을 투자하는 것 자체가 제가 작년에 그 저희 그 판타지에서 이 사람을 한 2달 데리고 있다가 네. 암 걸릴 뻔했어요.
근데 이 선수가 뭐 얼마라고? 네. 아, 75밀리언이죠 4년. 이 사람들이 돈이 이 사람들이 달러 환율이 진짜 이게 말이 돼요 지금. 미쳤습니다 진짜. 아 물론 개인적으로 제레미 린 같은 경우에는 $10,000,000 이상을 이제 받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그렇죠. 기분이 좋아요. 제레미는 네. 뭔가 어떤 저도 편적이네요. 동양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니, 사실은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NBA 무대라는 데가 솔직히 꿈의 무대 아닙니까? 근데 그리고 팀 이 입장에서도 선수가- 어느 정도 마케팅 요소도 있고 하긴 한데 앨런 그렇죠. 크랩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쵸. 이름도 크랩이에요. 쓰레기. 나도 그 얘기 하려다가 혹시 팬들 있을까 봐 없겠죠. 뭐. 스펠링은 다르지만 발음은 크랩이에요. 그렇죠. 네. 똑같아요. 사실은 뭐 그거를 응원하는 선수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선수 아는 선수도 없을 거, 아는 선수도 많은 팬도 그렇죠. 없을 것 같고.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알짱이 하고 있는 게 클리브랜드. 그렇죠. 아주 좋은 장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던님이. 그렇죠. 아 너무 기뻐요. 아, 이게 좋은 자원인가? 좋은 자원이에요. 좋은 아, 근데 자원이에요. 좋은 현재로서는 자원이시죠. 가격도 그렇고 저는 덧니비 얘기를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이런 선수 정도 오면 좋겠다는데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웨이드 덕분에 갑자기 웨이드가 갑자기 무슨 튀어나와. 선물이 아닐까. 그래서 웨이드는 이래저래 리스펙트 합니다 저는 솔직히. 튀어나와. 몰라요. 또 사전에 토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그렇죠. 르브론이랑 다 둘이 여행도 갔다 오고. 네. 아 근데 지금 클리브랜드 같은 경우에 지금 빅맨 영입이 좀 시급해요. 뭐 모즈코프가 지금 빈절이 어마어마했어요. 아 히버트 데려가면 되잖아 히버트. 아니 제발 이 사람들아. 히버트 샬롯까지 알았어요. 그렇죠. 오퍼 받았더라고. 네. 너무 좋았어요. 돈을 받는 애 그래서. 자체 신기해요 히버트. 네. 그러면서 네. 지금 클리브랜드는 과거에 르브론과 호흡을 맞췄던 버드맨. 네. 크리스 앤더슨에게 지금 다시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그 예전에 미러키에서 약물 문제로 지금 현재 그렇죠. 있던 레리 샌더스도 현재 루머는 돌고 있더라고요. 본인 트위터에 뭐 골스 관련된 영화 포스터랑 그다음에 이제 뭐 클리브랜드 캐블리스 관련된 그림 좀 올려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지 네. 멘탈이나 좀 챙기라고 했어요. 그렇죠. 레이드 샌더스 하면 따는 건 다 떠나서 블락 자체는 정말 애격이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클리블랜드가 정말 제일 부족한 게 뭐냐면 샷 블락킹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팀 스타일과 굉장히 잘 팀의 니즈를 잘 충족시켜주는 선수라고 할수 있죠. 네. 지금 JR이 재계약을 아직 안 해가지고 그렇죠. 저는 JR이랑 뭐 르브론이야 당연히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만 되면 될 것 같아요. 샤일 스미스는 클리브랜드 그냥 돈 대신 모해샹동 이런 거 한 진짜 한 200박스 주면 아마 좋아할 겁니다. 네. 라스베가스 입장권 그렇죠. 접장이나 그렇죠. 옷 좀 사주고 하면은 네. 아 그렇죠. 옷은 안 입으면 돼요. 자, 그리고 또 듀란트 영입으로 골스 벤치는 모두 다 나갔습니다. 뭐 그쵸.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에즐리나 반스, 보고트를 제외하고도 알짜의 활약을 했던 바보사가 피닉스로 돌아갔더라고요. 네, 돌아갔고 잘 된 것 같아요 이거는 네. 개인적으로. 바보사가 돌아간 건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스페이츠가 LA 클리퍼스로 넘어갔는데 뭐 이건 크게 의미 없는 전혀 의미 없죠 이거. 되게 의미 없는 클리퍼스 얘기 좀 할까요? 네, 클리퍼스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클리퍼스도 지금 케빈 듀란트 영입에 직전까지 왔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쵸. 사실은 당일 그 발표 전까지도. 근데 갑자기 그 자말 크로포드 재계약도 물론 뭐 그렇고 오스틴 리버스가 3년에 $3,500만 계약하면서 팬들이 약간 빡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리고 갑자기 웨슬리 존스도 계약하고 은바무테 오고 뭐 이러면서 약간의 그 물론 다 재계약이지만 약간의 그 듀란트 형을 포기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으면서 아 내년에 또 크리스 폴이 FA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그런 문제들도 좀 얘기하더라고요. 클리퍼스 같은 경우에는. 네. 클리스 어차피 LA 사람들은 지금 모주코프 얘기밖에 안 해요. 클리퍼스 얘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미 클리퍼스는 도시 내에서 2인자이기 때문에 그다지 막 소름 끼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모주코프 얘기만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운 좋은 사람이 루올딩입니다. 루올딩이 아, 그 그렇죠. 바로 뒤에 그렇죠. 4년 장기 계약을 $72만 했는데 그게 묻혔습니다. 네. 네. 그게 골든 그 노장에게 와 그게 팟캐스트 84년생 끝나고 터졌었죠. 네. 그게 묻혔습니다. 네. 저녁 먹어서 눈물 흘렸죠. 루올댕이 $72밀리언 4년 계약을 했는데 루올댕이 정말 은퇴가 남은 연도가 한 4년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요. 네. 제2의 코비가 되면서 루올딩이 은퇴라네요. 네. 아 물론 루올링 자체는 선수 잘하죠. 굉장히 네. 훌륭한 그렇죠. 선수고 네. 멘토로서 이력도 충분하고 공수에서의 활약이 중요한 좋은 선수긴 한데 성실하고 이미 하락세에 접어든 선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선수에게 이런 고액을 던졌다는 거는 아쉽죠. 예. 예. 그래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조던 클락스는 잘 잡았고 그렇죠. 앞으로 뭐 그리고 이번에 신인들도 그렇고 레이커스 있다 뭐 썸머리가 얘기하겠지만 뭐 미래가 밝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모즈코프만 마음에 안 드네. 이런 영입을 하면서 각자들 생각하시는 지금 앞에서 언급했던 듀란트, 웨이드 뭐 여러 가지 이제 선수들을 제외하고 이번 FA 지금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위너 혹은 루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인디아나죠. 그렇죠. 인디애나. 일단 알잽을 잡았다는 것도 대단하고. 알제퍼슨. 그렇죠. 뭐 네. 트레이드로 어쨌든 테디어성이나 제프 티그 그다음에 뭐 기타 선수들 잡았고 물론 조지일 보낸 것도 좀 그렇지만 전 제프 티그는 충분하죠. 상당히 역할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예전에 유타에
유타에 있다, 댈러스에 있다, 또 제레미 에반스라고 쏠쏠한데 그 선수도 어쨌든 지금 트레이드로 데려왔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인디아나는 폴 조지가 내년에 퍼스트 팀으로 다시 들어올 만한 활약 활약 보여줄 것 같아서 인디아나는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연님 인디아나 얘기하려고 하셨죠 원래. 원래 저는 인디아나 좋아하니까. 네. 그 외에도 관심 있게 보는 게 올랜도인데. 저도 올랜도. 올랜도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비욘보가. 네. 네. 비스맥 비욘보. 부세비치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백업으로 진짜 잘 메꿔주면은. 그쵸. 그 부분이 참 되게 잘 맞는 거 잘 맞죠. 네. 공격의 전 네. 스쿼드 선수와 수비의 수비 특별 특별 선수가 선수. 이렇게 같이 있다는 그쵸. 게 그 팀은 팀은- 서로의 약점을 잘 그거의 메꿔줄 것 같아요. 짝꿍이 누구? 이바카. 네. 그쵸. 그리고 최근에는 에런 고든 3번 소리 돌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보면서 이 5명이 좀 다시 같이 뛸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런 거든이 딱 그리핀 정도로 어떻게 보면 공격 스킬 좀 늘려주면은 슛거리 늘리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여기 가능할 것 감독이 같아요. 지금 전 인디아나 감독인 프랭크 보게. 그렇죠. 네. 그 감독이 또 수비를 굉장히 또 중요시하는 중요시 감독이라서 그렇죠. 올랜도도 좀 잘하면은 쫀쫀한 팀이 되지 않을까. 네. 인사이드 타이트합니다. 어, 약간 그렇죠. BY 랩 같아요. 타이트합니다. 그렇죠. 비욘보의 이바카의 그리고 조금 수비 딸릴 때 제프 그린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네, 그러니까. 제프 그린도 지금 제프 클리퍼스에 그린도 왔기 맞죠? 때문에 브로마에 갔더라고요. 짱짱해요. 또 네. 제가 볼 때는. 네. 게다가 기존에 원래 주축 선수들이었던 포니에나 이런 선수도 잡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리고 지난 시즌에 아시겠지만 스카스카 감독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빼버렸거든요. 선수들. 그쵸. 그 로스터의 그 변화가 굉장히 불규칙적이었는데 있죠. 프랭크 보기에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로스터에 안정감을 가져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네. 또 어떤 FA 팀이 괜찮을까요? 지금 인디애나나 이제 올랜도 여기까지 했었는데 또 어떤 팀이 괜찮을까요? 듀란트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다른 팀에 대해서 뭐 소소하게 다들 제가 볼 때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네소타 팀볼스가 조금 좀 끈끈한 골밑이 필요했는데 끈끈한 골밑 센터 백업 센터죠. 알드리치. LA 클리퍼스의 알드리치 선수를 3년 22밀리언 달러에 데려오면서 좀 좋은 가격에 뭐랄까요? 좀 탐티보드 감독의 스타일이 맞는 그런 센터를 가져오면서 조금 더 강력한 전력을 보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금 합니다. 스타일 얘기를 하셔서 지금 딱 떠오르는 팀이 휴스턴이거든요. 네. 휴스턴이 물론 이제 하워드라는 이제 그 하워드를 내보내고 나서 그 마이크 덴토니 감독이 추구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선수 2명을 데려왔죠. 그렇죠. 이제 라이언 앤더슨과 이제 에릭 고든인데 네. 비가 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동부에 디트로이트가 있다면은 서부에는 이제 휴스턴이 양궁 농구의 진수를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휴스턴 로켓츠 수비가 상당히 기대됩니다. 수비 내년에. 정말 기대되고요. 득점도 기대되고 수시점도 진짜 어마어마할 것 같네요. 네. 내내가 아마 DPO의 상을 받지 않을까. 기여도로 따지면은. 네. 또 좋은 팀이 뭐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피닉스 선즈도 이번에 신인부터 해서 바보사 데리고 온 것도 그렇고 발보사 데리고 온 것도 그렇고 괜찮은 것 같고요. 애틀란타 괜찮지 않아요? 애틀란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애틀란타 재계약했고 베이지모 재계약했고 하워드 갔기 때문에 좀 새롭게 재밌는 농구 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FA 얘기는 이렇게까지 한번 얘기해 보시고 지금 다른 얘기는 최근에 썸머리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썸머리그 잠깐 얘기 한번 해볼까요? 신인들의 활약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벤 시몬스 패스 센스가 썸머리그 시작했는데 3경기 정도 했나요? 벤 시몬스 1픽답게 어마어마한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3년도 르브론을 다시 보는 듯한 그런 센싱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그렇죠. 2003년에 국한한다면.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저는 근데 벤 시몬 선수가 어쨌든 지금 사실 썸머리그는 이제 루키나 2년차 3차 선수 미만이지만 일단 그 몸 자체가 벌크업을 지금 이미 그렇죠. 어느 정도 해놔서 지금 딱 봤을 때는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랑 별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한 그리고 체격과 볼 핸들링 그리고 패싱 센스로 하이라이트로는 좋은데 제가 전 경기를 한번 다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봤는데 턴오버 무시무시하더만요. 보니까 경기를 자체가 사실 조금 솔직히 생각보다 실망한 부분은 그 턴오버랑 그다음에 공격력이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썸머리그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저희가 큰 비중을 주기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데릭 로즈라든지 제임스 하든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썸머리에서 굉장히 부진했던 거로 이제 유명했었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NBA 그 정규 시즌 무대와는 좀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앨런 크랩도 작년 썸머리가 날라다녔는데. 재벌 크랩이요?
작년에 썸머리그 MVP 글렌 러빈스 주니어 3세 받았는데 누군지 모르시죠? 네, MVP 때문에 받으시고 지금 어떤 팀에서도 제대로 뛰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근데 오늘 있었던 경기죠. 이제 필라델피아와 레이커스 경기가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던. 재밌었어요. 네. 그러니까 경기력은 솔직히 별로였는데 네. 막판에 뭐 재밌었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좀 어린 선수들이 주축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약간 붙어볼 만했죠. 네. 아 근데 벤 시몬스는 뭐 벌써부터 비판하면 안 되겠지만 점퍼는 진짜 아직 개선이 전혀 안 됐더라고요. 솔직히 좀 키 큰 무디아이 같던가요? 무디아이 그러니까 뭐 표현을 못 하겠는데 잘생긴 무디아이? 그렇죠.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그 점퍼는 아직 뭐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그러니까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일단 프레임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빅맨 선수 중에서 예전에 보면은 참 뭐 칼마노이라든지 뭐 패트릭 앤서 같은 선수들도 커리어 초반에는 굉장히 미들의 점퍼 자체가 아예 없었거든요. 네. 근데 커리어 진행이 되면서 이제 장착이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제이슨 키드도 마지막 보면 그렇죠. 뭐 키드는 말이 안 예술이죠. 됐죠. 네. 초반에 비하면 말도 안 되죠. 그렇죠. 네. 자, 필라델피아가 벤 시몬스를 일어나는 보면 필라델피아가 진짜 짱짱한 재능들만 따지면 뭐 지금 뭐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재능들만 따지면 어마어마합니다. 게다가 갖고 있었던 다리오 사리치가 올해 복귀한다고 하죠. 그렇죠. 밀당을 좀 하다가 결국 네. 하더라고요. 뭐 라인업이 어마어마해요. 유망주들은 참 많죠. 빅맨도 많고. 그러니까 이 팀은 필라델피아는 백코트라는 개념이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프론트 코트만 지금 수집을 하고 있죠.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NCAA 올스타로서 손색이 없어요. 네. 이제 프로 무대에 과연 어느 정도 적응할 건지는 뭐 성장을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리치, 오카포, 엠비드, 노엘, 진짜 가든 누가 빅볼 하는 거죠. 항상 얘기하는 거죠. 다리오 사리치 선수도 빅맨이에요? 이 선수들이 네. 뭐 한 NBA로 치면 3번으로 아마 3번, 나올 4번 게 정도. 그럴 것 같네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분명히 저는 좋은 트레이드를 통해서 중심을 좀 잡아줄 수 있는 베테랑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중견급 이상 누가 한 명 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가드에서. 지금 이제 제리 콜란제로랑 이제 브라이언 콜란제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나중에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예, 시즌 중에도 충분히 트레이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네. 그분이 누구죠? 브라이언 콜란제로가 이제 아들이고 네. 그 이제 예전에 토론토에서 이제 계속 단장을 오랫동안 하다가 지금 온 케이스고 제리 콜란제로는 사실 뭐 피닉스 선즈의 황금비를 이끌었던 분이고 또 이제 USA 바스켓볼이죠. 이제 미국 국대 선수들을 이제 직접 리드를 하면서 영입을 했던 선수 그 역할이 굉장히 인정을 받았던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전보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프런트 자체의 어떤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솔직히 이제 빅마켓 이펙트는 이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필라델피아는 다시 한번 빅마켓 이펙트가 올 것 같아요. 한 5년에서 7년 정도만 조금만 성장해 준다면. 르브론이 가나요? 뭐라고요? 간대요? 재능을 필라델피아로 가져간다니. 검색해봐야겠네 또. 난 미치겠어 걔 때문에. 아니 자꾸 재계약을 안 해가지고 또 불안하게 사람. 네. 그렇습니다. Always Believe를 입으셨잖아요. 믿으세요. 네. 그렇죠. 네. 자, 불 켜는 거 아니죠, 일단.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호스인의 남자 잉그램. 그렇죠. 네, 활약 또 돋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LA 신인 주바치도 활약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위차 주바치. 네. 그 사실 뭐 ESPN 드래프트 다루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1라운드 사실 15번 픽까지도 이제 거론했었던 그런 재능이기 때문에 레이커스 입장에서 이 선수를 이제 2라운드에서 영입을 한 거잖아요. 드래프트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스틸픽이라고 볼 수 있고 뭐 당장은 당연히 뭐 육체적인 이런 부분도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고 하지만 빅맨으로서 갖추고 있는 어떤 그런 재능, 그러니까 어떤 피지컬한 재능이라든지 어떤 IQ, BQ적인 이런 차원에서 충분히 제 몫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 네. 기대됩니다. LA 레이커스의 최근에 대변인 정도로 뽑히는 디안젤로 로셀이 얘기했죠. 우리 팀에 마크 가솔 같다고. 네. 아주. 마크 가솔을 아직은 택도 없죠. 죄송하지만. 네. 근데 저는 솔직히 레이커스 잉그램도 그렇지만 레리 낸스 주니어가 상당히 기대됩니다. 일단 피지컬 좋고. 그리핀 같아요. 그렇죠. 그리핀의 느낌도 물론 아직은 공격력이 좀 부족한데 많이 또 부족하죠. 느낌이 워낙 좋은 운동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레이커스 구단에서 잘만 키워준다면은 괜찮지 않을까. 레리네스 주니어의 활약은 온전히 디엔젤로 러셀에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선수 지금 플레이 스타일을 보시면은 피켄롤이 전용화 된 선수예요. 그렇죠. 농구 잘 모르는 롤을 하기 위해 태어난 선수처럼 지금 농구를 하고 있기 피켄 롤만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디엔젤로 러셀과 조던 클락슨이 얼마나 이 선수를 잘 살려주냐에 따라서 다음 시즌의 어떤 활약도가 좀 그래도 하이라이트 필름 제조기는 많이 하더라고요. 하이라이트만 봤을 땐 그러지만 사실 경기를 타보자 보면은 아직 네.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우리가 포스트에서의 레퍼토리 자체가 지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네. 항상 스크린만 쓰더라고요. 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썸머리 보면서 좀 놀랐던 게 미네소타 우리 구찌 반짝이 신발을 신고 왔던 크리스턴. 크리스턴. 네.
잘하던데요? 네. 저는 제 약간- 스타일이던데요, 저는? 저는 약간 로즈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그죠? 좀 로즈와 웨이드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스타일도 약간 각진 게 약간 드리블도 어제 크로스오버 더블 크로스오버도 그렇고 그렇죠. 느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과감하고 수비 좋고 제 스타일이요. 보고 약간 이 친구 내년에 42분 정도 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판타지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루비오가 딴 데로 가는 건가요? 근데 루비오 트레이드설이 아직 나오진 않는데 트레이드 될 것 같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조용종이 나오고 훈훈 네.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정말 키만 큰 줄 알았던 썬메이커. 어쨌든 아프리카에 어쨌든 미안하지만 조금 가난하게 생긴 그 분이 잘하더라고요. 선물이 그때. 근데 뭐 선머리기 그 때문에 그렇죠. 근데 뭐 여전히 여실히 드러났던 거는 BQ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네, 그리고 공격도 형편없고. 근데 확실히 뭐 어떻게 보면 그 축복받은 신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뭐 큰 그리고 이 선수가 2라운드 완전히 뽑힐 사람이었는데 지금 9번인가요? 10번인가요? 10번으로 뽑혔는데 그 기대치만큼은 약간 모르겠지만 그래도 젊은 팀 또 미러키에서 잘 뛰면 또 여기에는 또 주축 가드가 있지 않습니까? 매튜 델레베도바라고 이 선수가 잘 이끌어주면은 또 매튜 델레베도바가 2대2 플레이 잘해요. 그래서 잘해주면은 네, 또 장신 또 포인트 가드 쿤보도 있고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네, 좋죠. 클리번드 지금. 떠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감을 그렇죠. 느끼면서. 네, 땡큐 캡스페이스. 네. 네. 이렇게 그 미르자 텔레토비치가 이적을 했잖아요. 네. 이렇게가 작년에 저 3점이 팀 전체 3점이 꼴찌였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 텔레토비치 영입도 굉장히 잘한 것 같고 네, 네네. 사실 미네소타가 3점 슈터를 영입 안 한 건 좀 아직도 아쉽습니다. 그렇죠. 네. 진짜 미네소타는 수비를 할 겁니다. 수비만 하고 3점을 안 쏜다는 얘기. 네, 다음 팀 어떡하? 아니 3점 안 쓰고 남의 3점 막으면 되잖아요. 차라리 크랩을 데리고 오지. 그럼 얘기하지 맙시다. 지금. 작년 생각나가지고 판타지. 네. 자, 저희 오늘 뭐 일단은 뭐 저희가 FA나 썸머리그에 대해서는 얘기는 뭐 이 정도까지 얘기를 드리고요. 한 명 빠졌네요. 누구 있죠? 오늘 데빈 부커의 맹활약. 그렇죠. 동안의 데빈 암살자. 부커. 그리고 데빈 부커가 실제로 지금 있는 그 썸머리그 출전 선수 중에 거의 제일 어린 층에 속합니다. 2년 차지만 나이가 워낙 어려서 네. 정말 기대되는 것 같아요. 오늘 디엔젤로 러셀 얘기 안 하나요 오늘? 멋있는 그 얘기 하려야 되는데 그렇죠. 오늘 경기- 버저비터. 네, 호수님이 하실 줄 위닝샷. 알았는데. 네. 잘하더라고요. 막판에 네. 3점슛 2개를 아주 시원하게 넣었더라고요. 잘했었어요. 네. 진짜. 아니 디안젤로 러셀이 진짜 리딩 능력 좀 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썸머리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다르지만 그래도 기대가 됩니다. 라이팅은 아직 모자라요. 근데 다른 걸 떠나서 대학 시절부터 이미 종편에 나왔었던 그 부드러운 릴리즈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네. 반박자 빠른 이제 그 3점을 치고 그거 올라가는 진짜 그 타이밍이 좋더라고요. 예, 충분히 더 다음 시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요, 좀 세레모니가 네. 그렇게 아름답진 네. 않더라고요. 마음에 안 들어. 네. 그리고 플레이 스타일도 살만 좀 더 찌면 닉 바넥셀 같아요. 왜 사우스포라 가지고 약간 그 느낌도 있고 닉 바넥셀만큼만 해주면 전 최고죠. 모스코보단 좋아요 그래도. 네. 러시아 재벌 모스코. 저희가 석유 왕자. 저희가 준비한 FA 소식과 어쨌든 썸머리그 소식은 이렇게 정도까지 하고요. 저희가 항상 처음에 소통을 하겠다고 해서 댓글 소개를 처음 해드렸는데 게릴라인 것만큼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라면서 댓글을 마지막에 소개해드리려고 찾고 있었습니다. 댓글 소개도 좀 하고 해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약간 이제 그만하고 나타난 댓글부터 좀 소개해드리면 저희가 방송을 이제 다음부터 댓글 다시는 부터 소개를 드리면 팀 덩컨 넘버 21님 오랜만에 왔습니다. 여름 준비하느라 바빴네요 하시면서 오프시즌인데 계속 진행하시니 궁금합니다. 뭐 지난주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어린 시절 때 농구 잡지에서 본 만화가 생각나서 질문합니다. 만화의 내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매직이 보스턴에 있고 버드가 LA에서 뛰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새로운 커리어를 쌓아간다는 거였죠. 물론 레이커스의 구단주가 꿈을 꾼 것으로 내용이 끝나지만요. 이와 같이 라이벌끼리 서로의 팀에서 뛰었다면 역사가 바뀔 것 같은 가정을 한 번씩 해주세요. 덥고 습합니다. 건강 잘 지키세요. 레이커스를 좋아하진 않지만 호세님의 팬입니다. 아니 레이커스를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제 팬일 수가 있죠? 호세님 레이커스를 좋아해 줘야 돼요. 이런 좋아해 주세요. 날카로운 비평을 있기 때문에 팬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약간 이 얘기 한번 재밌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어떤 선수가 그 팀에 갔었더라면 어떤 그 NBA 판도를 바꿨을 것 같은 그런 게 있을까요? 뭐 예전에 그런 거 있겠죠. 코비 브라이언트 시카고설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뭐 정말 그러니까 빅네임들의 어떤 무브 관련된 게 있을 수 있겠죠. 뭐 이런 거 어떠실까요? 듀란트가 골스에 간다면. 뭐 그랜트의 시카고도 있겠죠. 그렇죠. 네.
코디 피펜의 디트로이트설 뭐 이런 거. 네. 패트릭 유잉의 시애틀설 뭐 이런 거. 아 이거는 좀 마지막엔 좀 아니었고요. 네.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뭐 역대급으로 하면 뭐 르브론으로 해볼까요? 르브론으로? 뭐 르브론 같은 경우는 르브론이 골수에 있다면 르브론은 가정의 현실이 된 거예요. 네. 뭐 히트를 실제로 갔지만 선을 딱 그어야 돼 여기서. 그쵸. 가정이 갔죠. 아니야, 이거. 마이애미들 갔죠. 네. 이거 얘기 하지 말죠, 그냥.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다음에 게릴라 방송 때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은 이런 둘 어떠하리 오피셜로 두란트가 골수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조회에 돌아왔습니다. 갓비 갓 라이언트 24님 혹시나 해서 들어왔는데 방송에 올라와서 바로 들었습니다. 그 군대 가시는 분. 네, 일부러 그래서 좀 서둘러서 편집을 했죠. 아 춘천 가셨네요. 춘천으로 가신다고. 아 네. 휴가 때 몰아듣고 후기 남기시겠다고 오네어 분들 항상 재밌는 방송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자 지금쯤 훈련소 계실 텐데 파이팅입니다. 네. 미스터 쭈11님 아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충격하는 댓글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저희도 충격 때문에 게릴라 안 할 수가 없었죠. 저희도 안 할 수가 없었죠. 예. 자 골스의 뭐 선수들 연봉 들으면서 받은 충격은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죠. 하시면서 한 팀이 먼 치킨 모드로 가는 건 재미없는데 말이죠. 이럴 거면 폴이 레이커스 아, 이 얘기를 왜 꺼내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오는 거죠? 눈물 나네 갑자기. 폴이 레이커스 데이비스턴 총재의 마지막 업적이었죠. 그렇죠. 네. 폴이 레이커스 같다면 이러면서 댓글 달았. 그쵸. 그 당시 사건 한번 살짝 만들어 주시죠. 폴이 제가 소개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레이커스 같더라면 레이커스는 왕조 다시 재건이죠. 제 입으로는 얘기 못 하겠네요. 네. 그리고 SKU KJI님 듀란트 커리 탐슨 듀란트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오늘 비판 많이 했지만 또 반기는 분들도 많으세요. 왜냐면 골든 스테이트가 작년에 어쨌든 클리블랜드 졌기 때문에 그쵸. 올해 다시 또 복수전을 또 펼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또 너무 한쪽으로 편향된 시간이 아니었나. 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잘하신 분이 계시네요. 광장동 달달이 아빠님 듀란트의 골수 이적은 좀 실망이네요. 28살이면 한창 나이 때인데 자신과 MVP 경쟁하는 선수와 손을 잡는 건 듀란트가 역시나 근성이나 존심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스타일 같네요. 듀란트 정도 실력이면 르브론과 커리를 이기고 반지를 끼고 싶다는 생각이 들만 또 한데 오늘 다 말씀드렸죠. 저희랑 네, 비슷하네요. 네. 클레이 탐슨이 과연 골수에서 세 번째 옵션 만족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하시면서 자연히 말씀할 때 있네요. 출장 시간에 개인 스탯에 있어서도 5, 6점 정도 내려갈 것 같은데 말이죠. 그쵸. 라고 하시면서. 판타지 기피 대상이 된 거죠 이제. 네, 그렇죠. 네. 이럴 거면 클레이 탐슨이 썬더로 가서 서브럽과 리그 최강의 백커트를 구성해보는 것도 어떨까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썬더스 덕질하려고 맘먹고 있던 차 멘붕이라고. 그래서 가솔 아제를 영입한 가보브 아제 구단 스퍼스를 응원해야 하는지라고 한번 남겨주셨습니다. 네, 근데 내년에 확실히 클레이 탐슨은 뭐 다 예상하고 있지만 일단은 본인의 공격력도 아무래도 좀 배분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수비 비중이 커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탐슨이 불만을 있거나 걸 떠나서 많은 부분에서 그 예전에 보시처럼 물론 우리 뭐 탐슨은 백코트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공존을 해야 되는데 듀란트 스탯도 만만치 않게 떨어질 것 같아서 그렇죠. 네. 판타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까. 반대로 러셀 웨스트브룩은 이제 떠오르는 이제 1순위. 무조건 1순위죠. 네. 러셀 웨스트브룩이랑 내년에 크리스 던 이 정도는 할타운스 주니어 뭐 그 팀은 주목해 보시면 네. 네. 그리고 게릴라 방송 기대해 주신다면서 눌룰님과 이한님이 이제 수고하셨다고 다음 시즌 기다리겠다고 게릴라 방송도 기대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팀덩컨 넘버 21님이 다시 한번 달아주셨네요. 힘드시더라도 이번 주 방송 해주세요 라고 저희한테 명령하셨습니다. 해주세요. 이게 프랜차이즈 스타인 듀란트 웨이드가 이적했는데 그냥 넘어가시기엔 너무 아쉽습니다. 주인장님 말씀대로 게릴라 방송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유피디님. 팟타임 인 LA라고 하는 팟캐스트에 댓글 남기고 갑니다 라고 하시면서 평소 농구를 좋아해서 온에어는 많지 않은 구독 팟캐스트 중 하나인데 많이 아쉽네요 하시면서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하시면서 본인 그 방송에 KD 이적에 대한 방송 올렸는데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들어보고 뭐 저희가 그 댓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NBA 자체에 이제 팟캐스트가 많지 않은 입장에서 뭐 여러 매니아층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서로 같이 좀 좋은 모든 방송. NBA에 대한 관심이 네. 올라갈 수 있다면 네, 그게 저희가 하는 네. 이유죠. 네. 이거 혼자 소개하기가 너무 힘든데요. 김번님님 거는 어떻게 자유님 한번 김버님, 아이디 김버님. 이거 요청하셨었어요. 김번님으로 해달라고. 김버님님. 네. 안녕하세요. 또 왔습니다. 댓글이 소개되니 자꾸 댓글 쓰고 싶어지네요. 오프시즌 즐겨보는 게 처음인데 드라마, 웨이 드라마 등등 이번 오프시즌 너무 재밌네요. 이게 다 노아. 와, 저희 NBA 온에어를 또 네, 명칭을 노아가 해주셨어요. 훨씬 노아 더인 것 조아킴 노아. 같습니다. 노아. 핵노잼이죠. 죄송합니다. 네. 이번 화에서 다 같이 박수 칠 때 저도 버스 기다리면서 같이 박수 쳤네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네. 더 재밌게 NBA 즐길 수 있게 방송 장수 부탁드립니다. 근데 웨이드의 불수행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엔 불수도 이츠도 다 정신 나간 것 같습니다. 둘 중 더 정신 나간 걸 고르자면 불수를 고를게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랑 생각이 비슷하시네요. 네. 이 로스터로 뭘 하자는 건지. 그렇죠. 그렇죠. 이왕 이런 거 호수님도 한번 읽으시죠. 감자칼님 거 한번 읽으시죠. 아 예. 네. 근데 왜 저 이런 타이밍이에요? 찢어 어울리지 찢어 않습니까? 갈기다. 네. 갈기갈기 찢어 늘어놓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 피천동 모드는 개뿔입니다. 피션드 보던 제 건데 이거 어쨌든. 네. 시즌 1 뚝딱 끝내니 방송하라고 뚝밥이 터지네요. 단체로 미쳤어요. 지금 골스는 공공의 적이 될 만하죠. 팬으로서는 뭐 이렇게 된 거 골스가 우승으로 리그 찢어 발기길 그려봅니다. 특히 마이애미를 점점. 마이애미 선수들은 아무 잘못 없지만요. 아 웨이드를 그렇게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시즌 2 화이팅입니다. 꼭 돌아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골수 팬이시네요. 이분은. 이분은 골스 팬이자 그냥 웨이드 팬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웨이드를 되게 좋아하시는. 근데 많은 분들이 골수 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피해자가 되신 분들이 많아요. 괜히 그쵸. 공분을 지금 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가연이 오신 김에 한번 소개해 주세요. 오뎅 플러스 유인데 뭐 어쨌든 뭐 게릴라고 자시고 뭐 듀란트 이적으로 다음 주 방송 안 하실 수 없겠는데요라고 하시면서 프랜차이즈 가치와 슈퍼스타 야합이라는 리그 트렌드 변화 속에서 5인 스포츠인 농구가 11인 스포츠 축구처럼 상위팀 고착 구조로 가서 리그 양극화를 초래하는 게 맞는지 회의감이 듭니다. 그러면서 반지 숫자 말씀하시고 2차 스탯 빨면서 감히 역대급 순위에도 껴져야 하는 의문입니다. 이게 참 네 그렇고 어떤 찰스 바클리, 레지 밀러, 패트릭 윙 뭐 이런 분들 말씀하시면서 예전 분들을 리스펙트 하셨는데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사실은 축구 팬들도 저도 글 읽어봤는데 예전에 그 루이스 피구가 레알 마드리드 이적한 거랑 굉장히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죠. 사실은 지금 골든 스테이트는 뭐 더하죠. 네, 거의 더 11명에 심한 3명이고 네. 5명 중에 4명인데 마지막이 참 와닿네요. 네, 그쵸. 클리, 레지멜로, 패트릭 윙 참 그들이 뭉쳤다면 반지가 없겠냐라는 말이 영이 의미심장한 말을 네. 남기고 가셨습니다. 네. 그때 르브론이 있었으면 이분들이 다 뭉쳤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 한 명은 이거를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렇죠. 트렌드가 바뀐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스미스팡님. 듀란트에 대한 광분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광분을 많은 광분을 하시네요. 예. 그리고 스미스팡님이 저희랑 많이 소통을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어떤 선수 스타일 좋아하느냐 저희가 댓글을 읽어드렸는데 답변을 달아주셨네요. 예. 버틀러를 제일 좋아합니다. 로즈와 르브론은 플레이를 좋아하는 하지만 버틀러는 정말 사람 자체를 좋아한다는 차이일까? 이러시면서 덕후는 맞고요. 저는 같은 덕후로서 뭐 선수는 다르지만 뭐 이분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게릴라 방송 일찍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바로 다음 주에 왔습니다. 좀 없어 보이죠. 네. 자, 마지막 댓글은 바보형 디조도님, 김번님님. 이분 진짜 방송 듣는 분이네요. 그러니까 김번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여러분이 박수 칠 때 함께 박수 쳤습니다. 시즌은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하시면서 비시즌 때 방송이 없는 건 정말 아쉽긴 하지만 온에어가 장수하는 프로그램이 되기 위한 방편이라는 생각으로 잘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게릴라 방송 많이 해주세요. 사랑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많이 참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참았고요. 돌아왔습니다. 네. 응원을 많이 해주셨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응원해주신 모든 댓글 달아주신 게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뭐 안 넘어갈 수가 없는 이슈여서
뭐 급하게 다시 한번 보였습니다. 그러나 뭐 지난해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시즌 1이 끝나고 이런 이슈가 있을 때 돌아오겠습니다. 네, 어쨌든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걸 안 했네요. 미워네요. 네. 시작하자마자 듀란트가 막 이러면서 막 시작해가지고. 너무 예. 저희가 너무 광분하듯 시작해갖고 이 얘기를 안 했네요. 네. 근데 이제 올해 뭐 마무리하기 전에 남아있는 이슈가 뭐 있을까요? 지금 리우 올림픽 남아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10월 말에 시작하는데 좀 있을까요? 뭐 돌아올 수 있는 예고 우리가 뭐 티저 이런 거 없나요? 네, 그건 제가 페이스북에서 트윗했습니다. 르브론 재계약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데 축구 얘는 파기 뭐 이런 거 없을까요? 네 러시아 제보를 네. 함부로 논하지 마시고. 네,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들어서 감사하고 많이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게릴라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녹음 마치겠습니다. NBA 온 에어. 에어.